뭔가 이제 오랜만에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서브스터디 이번 주 포함해가지고 봤는데,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미분기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장이 있음에, 미분기하만 배우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일단 미분기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장이 있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기쁘고요. 이제 뭐가 바뀌신 거냐면, 따라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여러 의미에서 고역이셨을 거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으나, 이제 의미 있게 얘기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렉처 방식으로 라인 바이 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이게 어떤 짓을 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산을 토대로 따라할 수 있게 됐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 해결들을 이제 맞출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노트를 좀 같이 좀 볼까요? 단순히. 라인 바이 라인을 그냥 보자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게 해결이 될 거라고 단순히 봐서요. 그래서 제가 노트 슬랙에 올려드린 두 개가 있어서 대부분 아마 친숙하시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많을 텐데 그냥 이제 좀 하나씩 맞추면서 오히려 좀 가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그냥 볼게요. 여기 있는 것들은 나중에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대충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그래서 한번 눈도장을 찍어놓는 정도도 괜찮고요. 어떤 인상이나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리마크들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아마 쓰다가 이제 지워진 모양인데 두 벡터장을 받아서 벡터장으로 가는 함수를 저희가 어파인 커넥션이라고 부를 건데 다음을 만족할 때이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아래쪽 슬롯을 기준으로는 리니얼리티가 성립하는 점이에요. 여기서 지금 재밌는 건 F랑 G가 스칼라가 아니라 펑션임에도 불구하고 리니얼리티가 성립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중요한 점이고 그리고 위쪽 슬롯을 기준으로는 에디션에 대해서는 리니얼리티가 성립하는 반면에 함수에 대해서는 라이프니츠를 쓰는 거를 리니얼리티보다 우선시해요. 미분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나블라가 하는 거는 벡터장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정말 탄젠트 벡터를 기준으로 미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를 라이프니츠 룰로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직관적으로 와닿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봤을 때 정서적으로 좀 너무 불편하다 이런 게 아닌 거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혹시 지금 이 어파인 커넥션의 정의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있으면 듣겠고요. 근데 이렇게 정의할 때 조건을 먼저 제시하는 거는 이제 저 나블라라는 거를 아직 구체화하진 않고 나블라를 이제부터 정할 건데 저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어파인 커넥션이라고 다 부르자라는 취지로 생각하면 될까요? 정확하게 맞고요. 정확하게 맞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 답변의 결과 생각의 결을 포함해가지고 이 리마크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두 벡터장을 받아서 다른 벡터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근데 어쨌거나 지금 다 로컬하게 바라보면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마다 다 생각을 해야 되는 뜻이니까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요 코디네이트 가지고 만든 베이시스라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집어넣으면 얘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적혀야 돼요. 인덱스 두 개니까 이제 썸 도는 거는 오케이실 거라고 보고요. 썸은 돌고 있어서 커넥션을 정하는 거는 뭐를 정하는 거랑 같은 거냐면 얘네들을 정하는 거랑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 얘네들을 주는 것들마다 커넥션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것들 이 룰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으로서 얘네가 이제 제약에 걸리겠죠. 그래서 일단은 실제로 커넥션의 선택지는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많고요. 그런데 좀 실질적인 질문에서 그러면 그냥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서는 레비시비타 커넥션이라고 불리우는 커넥션을 쓸 건데 그거 말고도 쓰이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이 중요하냐라는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연히 지오메트리가 목적은 아니에요. 디퍼런셜 지오메트리의 일부가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예요. 그래서 리마니안 매니폴드를 본다고 하면 레비시비다 커넥션을 쓰는 거예요. 그게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구조를 보존하는 방식인데 다른 구조들이 더 있을 때는 다른 커넥션들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구조가 무엇이냐라는 거는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예를 들어 컴플렉스 매니폴드다. 그러면 천 커넥션이라는 걸 쓰고요. 복소 구조를 보존한다라는 게 더 중요한 어떤 요구사항이라서 그래요. 그렇게 쓰고 호프 파이브레이션을 쓴다. 그러면 이 올빗을 하나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퉁치는 거에 맞는 커넥션을 써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름이 보트 커넥션, BOTT 혹은 웹스터 타나카 커넥션 이런 류의 이름들의 커넥션이 있고요. representation 사이드, 표현론이랑 관련 있는 커넥션을 쓴다. 그러면 무슨 뭐 플랫 커넥션 뭐 이런 거를 쓰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커넥션은 레비시비타를 생각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어떤 층에서 보시면 되냐면 벡터장을 기준으로 미분하는 법을 만들고 싶어서 단순히 목적이 벡터장을 기준으로 미분하는 법을 만들고 싶으니까 그걸 룰을 적용하고 미분법 자체들을 그때그때 맞게 쓴다 정도의 층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래도 쉐입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은 레비시 비타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근데 그것도 꼭 맞는 거다. 이것도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결이긴 해요. 네, 또 혹시 또 다른 다 괜찮으신가요? 저 그, 어, 음, 미분을 봤었을 때 사실은 반대로 적분 관련된 거랑 뭔가 연관을 짓고 싶은데, 아, 좋은 지적. 사실, 사실, 어, 저 이제 제가 지금까지 본 거 안에서는 지금 저 커넥션이랑, 아파인 커넥션이랑 연관된 어떤 적분이 지금까지는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거, 저거하고 관계된 뭐 적분, 어떻게 적분이랑 연결이 될지가 조금 감이 안 잡힙니다. 근데 저게 미분법이라고 한다면은 저거에 반대되는 적분법이란 게 있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질문은 정확히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그냥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정보량 중에 선택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떤 층위에서 전달을 할지를 지금 고민하는 건데, 음, 그러니까 너무 타당한 지적이고요. 그 지적은. 음, 일단은 너무 훌륭한 지적이에요. 그 지적.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이 두 질문이 지금 두 분이 하신 질문이 다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이 말이 즉슨 미분법이 하나가 아니란 말 아니냐? 어파인 커넥션을 주는 것들마다 미분을 주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물론 매니폴드란 세팅에서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 미분에 대응되는 적분이라는 건 미분에 대응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적분법도 기본적으로 여러 개가 있다는 의미로 봐야 될 거잖아요. 층위 자체를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그게 100만 번 맞는 층이고요. 일단은 생각에 있어가지고. 사실 캘큘러스라는 말을 쓸 때 그 말을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사실 저는 정미분학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적분이 먼저예요, 사실은. 그리고 적분을 가지고 미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생각하면 제 생각에 이게 괜찮냐면 음 요렇게 가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이 아래쪽 슬롯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래쪽 슬롯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실제로는 미분 형식을 만들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이거는 혹시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그, 그,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좀 되게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음, 그, 자, 이거 너무, 그러니까 이게 한두 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너무 조심스럽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얘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은 벡터장이랑 미분 형식을 미분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런데, 자, 이제 패드에다 좀 적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만 보셔도, 아이고. 예를 들어서 그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어요. 적당히 그냥 오픈셋 로컬하게 잡으면 RNA 오픈셋 정도로 그냥 간주하시면 되겠고요. M은 그냥 스무스 매니폴드로 볼 때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로컬 코디네이트 따고요. 포인트 잡고 로컬 코디네이트 따고 이렇게 따서 그러면 저희가 이걸로부터 얘네 만들고 그리고 듀얼로서 얘네를 만들어요. 이렇게 이 레벨에서는 이너 프로덕트가 상관이 없어요. 벡터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 벡터 스페이스의 듀얼 스페이스가 이너 프로덕트를 무관하게 정의해야 되고 베이시스에 있으면 듀얼 베이스를 정의하는 게 가능하니까요.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만들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그럼 이제 얘를 디퍼런셜 폼으로 정의하는 층위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정의하는 그 방식이요. 괜찮나요? 그래서 미분 형식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디퍼런셜 원폼이고요. 이거를 내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는 게 목적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얘가 이 녀석이 받아주는 벡터 필드가 있으면 그거를 실제로 이쪽 슬롯들에다가 집어넣는 층위로 생각을 실질적으로는 해서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의 방식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녀석의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의 생각만 따라가더라도 여기에 선택지가 무한계 이제 그 일반적으로 리마니안 메트릭의 선택지가 무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그 녀석에 대응되는 그레디언트도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그레디언트를 생각을 해줄 때 그레디언트에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저희가 이 기호를 참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쓰면 어떤 커브를 따라가지고 벡터 필드를 쭉 따라가지고 흘려서 보내주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가 저희가 FTC라고 부르는 층위인데 이거 동의가 되시죠? 이게 FTC라고 저희가 부르고자 하는 층위인데 지금 나블라만 해도 그 그레디언트만 해도 주의 선택지에 의존되어야 되잖아요. 태생상. 그러면 여기도 선택지에 사실 의존되어야만 말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의 대응되기 여기가 고쳐져야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지금 FTC의 의미가 바뀐다라는 것도 좀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 녀석의 대응해서 바꾸어야겠네. 그래서 제가 일단 층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구체화를 지금 구체화 추상화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R3 인 서비스를 먼저 주면 그럼 거기서 노멀 디렉션을 배제하는 방식인 거가 사실 그게 레비시비타랑 같은 거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그 세팅에서 실제로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그, 그 이제 벡터장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적용했던 층이가 그 실제로는 이미 그 리마니아 메트릭과 커넥션의 선택지를 이미 정해놓고서 하고 있었던 작업이었던 것이죠. 요 가지 동의하시죠? 일단 R3의 다 프로덕트를 매트릭으로 줘서 서피스에다가 할당하는 것과 레비시비타 커넥션까지 다 준 다음에 하고 있었던 게 다변수 미적분학의 층위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걸로 사실 제약을 걸 필요가 없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제약을 안 걸고 그 이제 그 커넥션이라는 것만 이제 레빗시타로 일단 바꾸기만 해도 R3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되고 기본적으로 동했죠? 그래서 이제 익스트린식 스트럭처 필요 없고 그리고 당연히 매트릭도 그 이제 스탠다드 매트릭 안 써도 될 거잖아요. 그래도 이런 게 뭔가 되기를 기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안 되면 뭐 컨트롤 기본적으로 잃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적분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생길 수가 있기는 한데, 근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많은데 거기서 제가 오히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층위는 음,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어쨌든 적분이 되게 많다.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할 것 같아가지고 좀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좀 씹을게요. 그래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말하기 너무 긴데. 어, 어, 어떻게 떠들지? 이거는 제가, 어, 이거 지금 얘기 시작하면 제가 한 시간 떠들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자신이 없어요. 듣고 싶으시면 글로 가도 되기는 해요. 만약에 김태익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만약에 제가 어차피 지금 해야 되는 게 익스포넨셜 맵 정의하고 그걸로 지오데식 노멀 코딩 어떻게 나오는지 서브스타디 어차피 하셔야 되는 작업이니까 그거 뭐 알아서 하시는 게 문제가 없고 그냥 좀 내가 어떤 좀 딴소리 좀 듣고 싶다 하면 해드려도 되기는 하는데 고르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공통의 주제를 먼저 아, 좀 하는 게 알겠습니다. 어떨까? 그러면 안 갈게요. 오늘은 안 갈게요. 나중에 좀 가죠. 그러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좀 어버버하는 거라고 하시면 돼요. 일단은 좀 넘어갈게요. 그, 자, 그러면 다시 노트로 돌아가서 죄송해요. 답을 그래서 못 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분 앞에 붙어 있는 알파벳은 A부터 G까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주 러프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가우스 분해 정리의 입장에서 추상화하는 어떤 것들을 이제 어떤 뭐 무슨 코오몰로지 이런 식으로 이름들을 보통 부른다. 그 정도로 하셔도 돼요. 네, 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일단 다 괜찮으시다고 치겠고요. 괜찮으시다고 치겠고 여기서 이제 김영희 선생님께서 어떤 해주셨던 코멘트를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부터 데리버티브를 취한다라는 센스를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로서 이해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코베넌 데리버티브를 취한다는 의미를 정의를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정의하고자 하는 컨셉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서브 스터디에 이었는지 지난번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어떤 이거 익스텐션 하는 거에 대한 맥락에 대한 설명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한번 어쨌든 스테이트먼트만 놓고 보면 지금 여기서 그 커브를 따라 가지고 정의가 돼 있는 벡터 필드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래서 매니폴드가 있고요. 매니폴드가 있고 커브가 하나 놓여 있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커브가 있고 그 커브의 각 포인트들마다 그 화살표가 지정이 되는 녀석이 이제 스무드하게 정의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피스와이즈하게 스무드하다고요. 이 가정을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그림 다 괜찮으시죠? 이 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서 지금 얘도 이제 뭐 이제 스무스맵 이런 말들은 이제 다 무슨 말 처음엔 다 헷갈리셨겠지만 이제 대충 무슨 말인지 직관적으로 와셨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를 그 이 커브의 네이버드로 확장을 해요. 네이버드로 확장을 하면 그 확장되어 있는 벡터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얘도 다시 벡터 필드로 보는 겁니다. 이게 기호가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C라고 하는 커브를 가지고 만든 벡터 필드를 가지고 미분하는 거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코베르네 데리버티브라는 컨셉이에요. 기본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자체가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정의를 하면 이걸 만족해요. 왜냐면 어파인 커넥션이 그걸 만족하게 정의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는 레빗시프타를 가지고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자, 혹시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미분을 한다라고 하는 칭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커브를 따라 가지고 벡터 필드 V가 있는데 그 커브의 네이버들을 약간의 이게 스트립을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적절해요. 스트립을 하나 이렇게 놔서 그걸로 이렇게 확장을 해요. 확장을 이렇게 하면 보통은 이제 어떤 패럴 트랜스포트나 이런 걸로 확장을 보통은 합니다. 확장을 이렇게 해주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계산하는 거가 실제 코에넌트 데리버티브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를 안 쓰는 거냐면,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아니다. 이것도 얘기하다 보면 너무 좀 길어지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할 때,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어떤 애매한 점들에서 같이 좀 디스커션 할게요. 그랬을 때 뭐를 만드는 게 목적이냐면, 이게 다 기본적으로 평행수행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임의의 포인트에 대해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포인트를 잡고 탄젠트 스페이스를 만들어요. 탄젠트 스페이스를 만들고 탄젠트 스페이스로부터 지금 어떤 V를 생각할 건데 크기가 델타 미만인 그런 델타를 제가 찾을 거거든요. V랑 무관하게 델타를 찾아요. 그래서 델타 네이버호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언제나 뭐를 기술할 수 있냐면 지오대식을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오대식은 그냥 정의가 감마 프라임 이거 나블라 취해준 게 0인 거고 레비시타 요구한 적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미 어파인 커넥션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게 뭐의 디펜던시가 있냐면 P랑 V의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포인트 P 잡아야 되고 V를 잡고서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잡고 있는 작업이 P 먼저 잡고 그다음에 V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술하는 건데 어떻게 기술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지금 PV에 따라 가지고 이게 폴섬 입실론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입실론은 컨트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스테이트먼트는 P를 잡으면 델타가 존재해서 폴섬 입실론에 대해서 얘가 유일하게 정의가 된답니다. 폴섬 입실론입니다. 여기서 해서 그 0일 때 포인트 P가 나오는 맵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미분을 취해주게 되는 게 V가 되는 그런 녀석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라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거가 증명이 되는 방식을 보면 그냥 진짜 단순 계산인데 그 스테이트먼트 자체를 이제 놓고 보면 V 이렇게 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코베넌 데리버티브가 0인 거가 정입니다. 이 말이 혹시 괜찮나요? 말이? 혹시 와닿으신가요? 여기서 V가 그 커브 C, 또 지오데식의 프라임으로 정의가 된 건가요, 처음부터? 네, 그렇게 정의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네. V의 컴포넌트가 로컬 코디네이션을 기준화해서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사실 로컬 코디네이션이 필수는 아니고 그냥 베이스 기준으로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미분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만든 녀석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 네, 그래서 그냥 정의해서 이제 DVDT가 감마 2 프라임이라서 네, 0인 그냥 거죠. 단순히 감마 프라임에서 0이다. 그 뜻입니다. 그냥 지오대식이라는 말에 정의를 쓰고 있는 거고 정의 레벨에서는 쇼티스페이스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오대식이라는 말을 할 때는요. 네. 단순히 엑셀러레이션 제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거를 그냥 이제 쭉 풀어요. 풀면 될 거잖아요. 쭉쭉쭉 풀게 되면 그러면 이게 당연히 크리스플 심볼을 포함하는 이퀘이션으로 나올 거잖아요. 여기까지 동의가 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떤 게 사실 트리키한 포인트냐면 이게 좀 트리키한 포인트인데 이렇게 그래서 나옵니다. 이거 계산해서 하실 수 있겠다는 확신 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계산은 일일이 말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이 어떤 점이냐면 이 이퀘이션은 퍼스트 오더예요, 세컨드 오더예요.
T를 기준으로. 세컨드 오더. 세컨드 오더예요. 이게 평행수성과 지오대식의 핵심적인 차이예요. 지금 이 이퀘이션 왜 이게 세컨드 오더냐면 이 VJ가 그냥 다 RNA 오픈셋처럼 그냥 실제로 생각하시면 된다. 로컬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얘가 애시당초 이 감마르 기준을 한번 미분해서 TL에서 한번 미분한 컴포넌트일 수밖에 없잖아요. 얘네들 자체가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가셨나요? 감마 T가 X1 T부터 XN T로 있으면 한번 단순 미분해주기는 X1 프라임 T부터 XN 프라임 T까지가 그게 지금 얘네들의 성분일 수밖에 없어요. 벨로시티라고 하는 거가 의미하는 바가. 그거를 기준으로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실제로 얘는 세컨드 오더의 뜻을 갖고 있어요.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세컨드 오더 ODE를 푸는 방법으로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바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짜리 이렇게 바꿔가지고 보면 이게 원래 그 감마를 기준으로 한 로컬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얘로 y 베리어블로 돌리고 그걸 한 번 더 미분하는 거가 이거 이퀘이션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가 이게 시스템 오브 ODE가 돼서 그럼 이거가 그 펀더멘티얼 ODE 결과로 얘가 로컬하게 이그지스트하는 거는 알아요. 이 해가 그거를 팩트로 쓰는 거예요. 말이 혹시 납득이 가셨나요? 저희가 n차 ODE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바꾸면 그 리니어 ODE는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솔루션이. 로컬하게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 입실론은 컨트롤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 폴섬 로컬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 입실론은 컨트롤을 잃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시작이 이 V가 감마 프라임에서 오는 V가 아니라 임의의 벡터 필드였다. 하면 이게 퍼스트 오더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퍼스트 오더는 리니어 ODE가 글로벌한 솔루션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평행수송은 커브를 주면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지오대식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오대식은 피려고 할 때 내가 마음대로 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커브가 있으면 탄젠트 벡터를 이 패럴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을 풀어주게 되면 이퀘이션이 이렇게 나와요. 똑같아요. 이퀘이션 다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얘는 리니어 오드이기 때문에 그냥 풀려요. 근데 지오대식 이퀘이션 이게 세컨드 오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오대식은 계속 익스텐션 하는 게 불가능해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가셨나요? 그 두 개만 구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폴섬 미슐론에 대해서 지어대식이 존재한다. 이렇게 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여기서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폴섬 미슐론에 대해서 얘가 있다. 이렇게 가는 라인이죠. 말 다 이해 가셨나요? 그림 그려지시나요? 그러면 매니폴드 있으면 포인트 잡고 탄젠트 스페이스 있으면 거기서 적어도 작은 스몰 델타 네이버호드를 잡아가지고 이 델타 네이버호드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오대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V들마다. 근데 이 입실론은 V에 의존돼가지고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림 그려지시나요? 그러니까 디렉션을 따라가지고 입실론 선택지가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정해진다는 뜻이. 그림 혹시 그려지시나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그냥 결과는 펀더멘탈 오비. 계속 갈게요. 더 질문들 없으시면.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가 좀 적어 놓은 말이, 여기서 좀 적어 놓은 말이,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얘기는 레비시비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얘기는. 어떤 성질도 우리가 생각했던 매트릭 커넥션이나 토션 프리 컨디션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냐면, 지오대식이라는 거가 매트릭 컴패러빌리티가 커넥션이 있는 전제 하에서는 컨스턴트를 이 계산에 의해서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 컴패러빌리티가 있어야 이걸 이제 걸면 이렇게 한 번 미분했을 때 0인 걸 가지고 랭스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아, 네. 윤 선생님 말씀하시죠. 그 이제 저 지오데시 이케이션 그 지오데시 ODE의 로컬한 해의 존재성이라고 그 해가 로컬하게만 존재하기 때문에 입실론의 컨트롤을 잃는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거 그 저 지오데시 ODE를 풀 때 진짜 애널리틱하게 그 미분 방정식 하는 것처럼 이게 정말 그 원하는 구간에서 해가 완전히 뜨게 나온다면은 지오데시를 그냥 쭉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해도 되나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아주 아, 좋은 지적이고 사실 전 그 질문의 결을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 그러니까 일반론에서 펀더멘털 ODE가 개런티를 못 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말이랑은 구분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언제는 된다고 생각하시는 공간의 대칭성이 좋으면 익스플리시트하게 기술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가 시미트릭 스페이스일 때. 그럴 때는 이 지오데식들을 다 기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니폴드 이름을 들어본 것들은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셨나요? 네. 정기 전달했습니다. 네, 그 좋은 질문,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데 좀 더, 왜냐면 지금 익스포넨셜 맵 형태까지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트릭 컴패러빌리티를 써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걸로부터 요 지금 크기가 바뀌지 않는 거가 보장이 됩니다.
이거 계산 납득 가죠? 그냥 미분해가지고 0 되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게 지금 쭉 가도 그 사이즈가 바뀌는 거를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거를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여기서 토션 프리는 쓰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나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매트릭 커넥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매트릭에다가 벡터 필드를 집어넣어서 펑션을 만든 다음에 벡터 필드로 이밸류에이션 하는 것이 이렇게 라이프니츠 룰을 따르는 거를 요구하는 것인데 괜찮으시죠? 실제로 다 프로덕트 취해져 있는 거에 그냥 라이프니츠를 적용하는 겁니다. 실제 그 저희가 서피스 날스에서 봤던 방식으로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추상화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뭔 말인지 알아듣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라는 것들을 이제 필요하면 아큐를 할 수 있는 선이 되고 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다는 인지한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요구해야지 이렇게 그 지오대식을 따라가지고 쭉 갈 때 그 지오대식이 크기가 안 바뀐다는 게 보장이 돼요. 하지만 여전히 토션 뿌리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어떤 그 미묘한 거예요. 그래서 토션 뿌리가 있는 커넥션의 경우를 주면 이상한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하이젠베르 그룹에다 그런 걸 줄 수 있고요. SU2에다가 그런 걸 줄 수 있고 SL2R에다 그런 걸 줄 수 있어요. 토션 뿌리 안 걸어도 돼요, 사실은. 하지만 여전히 이거는 성립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익스포넨셜 맵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 정의하는 방식이, 이게 지금 정의가 굉장히 트리키한데,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면 이 정의가, 탄젠트 벡터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네이버들을 오픈셋을 하나 잡아서, 포인트 P에서의 오픈셋을 잡아서, 거기서 탄젠트 벡터를 잡는 것마다 걔를 기준으로 이렇게 내릴 건데, 타임이 1일 대로 내린다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이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의 이미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매니폴드 주고, 탄젠 스페이스 준 다음에 거기서 벡터를 찍으면 그 벡터를 따라 가지고 지금 t가 1이 되게 내린 그 포인트를 지칭해요. 의미가. 말이 혹시 이해가잖아요. 다시 매니폴드가 있고 탄젠트 스페이스를 잡으면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탄젠트 벡터를 잡았을 때 그 탄젠트 벡터를 따라 가지고 뭔가 그 익스포넨 지오데식 맵이 있는데 그 지오데식 맵을 기준으로 해서 t가 1일 때 찍히는 그 포인트가 익스포넨셜 맵이 찍고 있는 그 이제 포인트이다. 매니폴드. 그래서 탄젠트 벡터에서 매니폴드로 가는 그런 맵을 하나 지금 정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려는 작업이. 여기까지 말 이해 가시죠? 뭔 소리 떠들고자 하는지. 자, 근데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레비시비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토션 뿌리 안 걸었어요, 아직. 말 알아두셨죠? 이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트릭 컴패러빌리티는 걸 거예요. 이거는 리즈너블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가운데. 하지만 그 외에는 지금 아직 걸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여기서 지금 트리키한 거가, 이 관계가 언제나 이거 그냥 풀면 나오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래서 이거 그냥 OD가 해가 존재하고 유일하다는 말에 의해서 람다를 여기다가 붙여도 되고 여기다가 붙여도 이게 유니크니스 때문에 같아야만 돼요. 단순히. 왜냐면 그냥 이게 이퀘션 랩에서 풀어주면 이퀘션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 이유예요. 혹시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가셨나요?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프라임 해가지고 만드는 거나 여기다가 해가지고 프라임에서 만드는 거가 결과가 같아야 되는데 해가 유일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펀더멘털 OD의 결과로부터 로컬하게. 그래가지고 이 람다를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가 붙여도 돼요. 붙이는 방식이. 혹시 여기까지 말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였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1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되잖아요. 이 람다는 우리가 왔다 갔다로 붙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T의 선택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컨트롤이 없어요. 이 입실론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지는 거예요. 말 이해 가시죠? 하지만 뭐는 정할 수가 있냐면 람다 타임즈 T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왜냐면 람다는 여기다가 붙여요. 왜냐면 우리가 얘는 줄여도 되거든요. 얘의 선택지는 얘는 컴팩스 초이스예요. 얘가 줄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필요하면 얘를 줄여가지고 람다 타임즈 t로 바꿔가지고 얘를 1이 되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여기서 1을 붙이는 건 그래서 가능해요. 안 그러면 그래서 지금 t가 입실론 이하인데 어떻게 1을 넣을 수가 있냐라는 거를 해결해 줘야 돼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뭔 소리인지? 다시 말하자면 t가 이거 지금 입실론이 1보다 작으면 이거 이 t에다 1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지금 그거를 지금 요 결과 이 관계를 써가지고 지금 이제 얘가 1 되게 하는 거라서 실제로 얘를 파라미터로 보고 1을 넣고 있는 경우가 여기서 넣고 있는 행위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기를 다시 이걸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맵에서 지금 트리키한 거는 이게 굉장히 작은 로컬 오픈 서브셋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 사이즈는 우리가 컨트롤을 잃어요. 익스포넨셜 맵을 생각할 때. 입실론의 컨트롤을 잃는 거가 여기에 사이즈의 컨트롤을 잃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작게 줄이는 건 언제나 할 수 있거든요. 자, 혹시 이것도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겠고요. 뭔 말인지 안 가시면. 제가 좀 저, 헷갈리는 어, 부분, 먼저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그, 이제 변수로 나오는 순서를 생각해보면은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 그 전피의 탄젠트 스페이스 위에서 방향, 속도?
그러니까 그 벨로시티 V를 정하고 그때 그 V로 인해서 그 지오렛이 결정되는데 그게 로컬하게 그 입실론 인터벌에 대해서 결정된다라는 게 앞선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그 V를 스케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람다 V를 넣었을 때의 결과를 보자라는 건데 네. 네. 람다 V를 넣었을 때 또 만들어지는 지오식이 또 새로 생길 건데 그러면은 이때는 앞선 이제 그 V 넣었을 때 입실론이랑 또 다른 그 로컬 네이버후드가 나올 거니까 그게 또 새롭게 델타가 나올 거라서 그러면은 그 제가 원하는 거는 그 1이라는 그 타임이 그 델타 네이버후드 안에 있어 있게 원하는 건데 여기가 새롭게 델타가 나오다 보니까 그 람다? 아, 여튼 그 새로 나오는 그 람다 V에 대해서 새로 나온 인터벌이 1을 포함할 수 있을지를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이제 로직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제 로직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우리가 감마라고 하는 커브를 만드는 방식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포인트 P를 고정을 하고요. 포인트 P를 고정을 하고 탄젠트 벡터까지 고정을 해요. 여기까지는 아무 애매함이 없으시죠? 포인트 P 매니폴드에서 잡고 거기서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탄젠트 벡터 V를 잡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여기서 지금 핵심은 지금 이제 뭐랑 헷갈리시는 이 로컬한 기술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로컬한 커브를 어떻게 잡아요? 커브 선택지 사실 무한계예요. 커브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t가 0일 때 p가 되는 거, 이거는 스케일링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이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0에서의 디렉션이 v가 되도록 하는 커브를 잡을 건데, 여기까지 아무 애매함이 없죠. 잡을 건데 이게 지오대식이 되게 잡은 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마 프라임 나블라를 매겨가지고 하는 거는 로컬하게는 풀 수 있다는 거는 개런티가 되니까요. 여기까지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그 P랑 V를 고정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바꿀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얘가 맞죠? 그러니까 지금 P랑 V까지 고정을 하면 지오대식으로서 얘를 푸는 거를 얻는 거는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 풀섬 네이버드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네이버드는 지금 이제 T의 선택지에 대해서 그 어떤 제로를 기준으로 네이버드를 볼 때 어떤 네이버드에서 되는 건 아니까 그거를 줄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늘리는 건 문제가 되겠죠. 여기까지 말이 납득이 갔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 값말을 하나 잡아놓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이퀘이션 말한 거는 이 관계가 되는 그러한 람다 밸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람다의 레인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는 지금 그 for some u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u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마음대로 정하자가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람다를 주는 것은 또 정해져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정의가 될 때 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뭐냐면 미분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같고 포인트 0일 때가 일치를 해야 되니까 이건 자명하죠. 그냥 이 관계가 되게 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유니크니스 센스는 오버랩에서 같으면 같은 녀석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솔루션이 지금 OD의 솔루션이 만약에 오버랩이 발생하는 순간 이거는 유니크니스 해결로 반드시 같은 녀석이어야 돼요. 그중에 우리는 일정 부분만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하는 거나 이렇게 기술하는 게 오버랩상 같은 부분이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여기까지 납득이 갔죠? 뭔 소린지? 그러니까 오버랩상 되는 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았던 관점을 지금 이렇게 보는 거는 여기서 얘에 대한 컨트롤이잖아요. 얘 네이버드의 사이즈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가 여기에 녹아 있는 것이고 얘는 입실론에 대해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쪽을 한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쪽 이 지금 원래는 이 각각의 애매했던 것이 원래 이거를 1로 만드는 게 지금 대신에 그러니까 양쪽에서 얘를 1로 만들고 1을 넣을 수 있게 만들고 나머지를 작게 줄이자. 이거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갈까요? 아, 네, 납득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의한 것이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아, 실제로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벡터 V가 있잖아요. 그럼 벡터 V의 크기를 우리가 잴 수가 있잖아요. 그 크기를 따라가지고 레비시비트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크기를 따라가지고 그 크기랑 같은 아크랭스의 그 포인트가 여기예요. 실제로 생각하는 방법.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 전제는 레비시비타를 여기서도 걸어야 됩니다. 레비시비타를 걸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매니폴드에서 포인트를 잡고 탄젠트 벡터를 잡으면 우리가 매트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레비시비타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그 벡터를 따라 가지고 그 벡터의 방향으로 커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어디서 끝낼 거냐면 이 아크랭스가 이 벡터의 크기가 같아지는 그 점에서 끝낼 거예요. 그게 이 뜻이에요. 실제로 만들고자 하는 컨셉은. 그게 된다라는 게 이거가 개런티를 해주는 거예요.
역시 또 다른. 저도 같은 질문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다 납득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애매하고 이 부분도 지금 있는데 지금 그거를 한쪽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관계가 되는 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밀어 넣으면 그냥 타임 인터벌에 대한 컨트롤 잃는 대신에 저 지금 이거를 그거만큼 줄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럼 그게 V마다 그걸 반복을 하면 되잖아요. 맞죠? V마다 반복을 하는데 이 V를 이렇게 로테이션 해주는 선택지가 컴팩트 초이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얘를 유니버설한 파지티브 로우 바운드, 파지티브 넘버로서 이 볼을 잡는 게 가능해요. 벡터 V를 가지고 하더라도 이 V들을 로테이션을 쭉 돌려줘도 그 타짓 스페이스 레벨에서 그 각각들에 대해서 악유를 다해주는 이 선택지가 컴팩트 초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이 그 각각들에 대해서 이 지금 얘네들을 잡아줘도 이거를 0까지 안 줄인다는 걸 보장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떠들고 조금 직관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진짜로 미분계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뭘 하고 있는 직관이냐면요. 저희가 미분계를 처음 배우면 매니폴드란 무엇입니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인데 로컬리 RN이라는 말이 그 우리가 RN에 있는 오픈 볼이랑 대응을 시키는 걸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컴패러빌리티 컨디션이 있고요. 이거가 정의잖아요. 말 이해 가시죠?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뭔 소리냐면 이 RN의 정체가 뭐냐면 탄젠트 스페이스예요. 탄젠트 스페이스는 RN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매니폴드의 정의로는 그 우리가 이제 정의상 알고 있는 차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쓰자 해서 이거 RN이랑 똑같은 구조 가지고 미적분 할 거야 이렇게 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아직 정보량이 그렇게 유의미한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제로는요 어디로 가지고 갈 거냐 RN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RN의 정체는 매니폴드에 붙어 있는 이놈이에요. 탄젠트 스페이스. 탄젠트 스페이스가 그 RN이에요. 그걸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 익스포넨셜 맵이 로컬 딥웨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니폴드의 철학을 생각해 보시면 그 RN의 볼이랑 대응을 시킬 거잖아요. 네이버드랑. 그거를 만드는 게 익스포넨셜 맵이에요. 그럼 우리가 뭔가 컨트롤 더 알고 더 들고 있으니까. 이유는 단순해요. 뭔가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혹시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매니폴드 주고 탄젠트 스페이스 주면 저는 마음속으로 탄젠트 스페이스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여기서 이제 로컬 네이버드마다 그 녀석의 크기랑 같아지도록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마음속으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그런 거를 잡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지오데시 코딩이지.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에요. 여러 의미에서. 안 그러면 일반적인 컨트롤이 없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요거가 이게 컴플렉스 지오메트리라는 입장에서는 익스포넨셜 맵은 어떤 큰 맹점이 존재하냐면 이게 홀로몰픽이 되는 게 불가능해요. 정의 태생상. 이게 이 노트들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호실리만 푸는 게 불가능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컴플렉스 지오메트리를 얘기할 때 컴플렉스 지오메트리는 리마니안 매니폴드 위드 에디셔널 스트럭처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컴플렉스 스트럭처나 심플렉스 스트럭처라고 부르는 게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약간 아까 적어도 이제 김태익 선생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 지금 커넥션들마다 적분이 더 있는 거 아니냐. 그 녀석의 대응들이 맞는 말이거든요. 100만 번 맞는 말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커넥션을 주는 것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실제로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냥 정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디네이 선택부터 잘하고 싶은 거죠. 지금 하고자 하는 작업이. 그래서 지금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벡터들을 그 크기를 가지고 내리는 그 맵을 정의하려고 하는 게 익스포넨셜 맵이 지금 하는 역할이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코디네이트 잡으면 익스포넨셜 맵이 그 차트가 되도록 코디네이트 잡으면 뭐라고 하고 싶은 거냐면 크리스탈 심벌이 그 포인트에서 탄젠트 스페이스니까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미 그 포인트에서 크리스탈 심벌이 0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당위예요. 이걸 그래서 이게 되기 때문에 이걸 지오대식 노멀 코디네이션이라고 불러요. 왜요? 그 점에서 크리스탈 심벌이 0이면 그럼 뭐가 보장이 됩니까? 유저 데리버티브 취하는 거랑 같아지는 얘기예요. 뭐가? 코베레넌트 데리버티브가. 원래는 코베레넌트 데리버티브가 크리스탈 심벌 텀을 다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지금 되게 트리키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RNA 계산은 잘 아니까 노멀 코디네이트 잡으면 지오대식 노멀 코디네이트 잡으면 크리스탈 심벌은 안 다뤄도 돼요. 근데 크리스플 심볼의 미분부터는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펑션이 있으면 펑션 밸류를 그 트랜슬레이션에서 바꾸는 거예요. 0으로. 바꾸는데 그 대신에 펑션의 데리버티브는 그렇게 컨트롤 못해요.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f 플러스 컨스턴트는 0이 되게 할 수 있지만 f 플러스 컨스턴트의 데리버티브는 0이 되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코디네이트 목적은 크리스피 심볼을 0으로 죽여서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가 유저 데리버티브를 갖게 하면 계산상 너무나 많은 게 편해지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해도 되냐? 애시당초 모든 대상들이 텐서기 때문에 코디네이트 인디페던트한 것만 우리가 관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디네이트 이렇게 잡아도 돼요. 대상 자체들을 코디네이트 인디페던트하게 잡았다는 말이 텐서라는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럼 실제로 계산은 그러면 크리스피 심볼을 0으로 죽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서브 스터디에서는 그거를 오소널 프레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위를 보시면 좋겠는데 핵심은 지오데식 노멀 코디네이트 쓰냐 오소널 프레임을 쓰냐 그 자체라기보다 이게 핵심이긴 하지만 그래서 뭘 얻게 되는 걸까? 그 점에서 크리스피 심볼을 죽이는 게 목적인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그 계산을 덕질을 다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다른 커넥션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똑같아요. 그 커넥션을 기준으로 해서 크리스피 심볼이 존재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노멀 코디네이트이 되도록 하는 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플렉스 지오메트리를 하면 켈러 매니폴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켈러 매니폴드의 켈러란 말이 뭐랑 동시냐면요. 노멀 코디네이트이 뭐가 되게 잡을 수 있다? 홀로몰픽이 되게 잡을 수 있다는 말이랑 동시에요. 정의만 놓고 보면 그렇게 안 보여요. 정의만 놓고 보면 심플렉틱 폼이 디클로즈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되거든요. 그냥 컨디션 만들고 그냥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익스포넨셜 맵은 홀로몰픽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멀 코디네이트이 홀로몰픽이 되게 모든 포인트에서 잡을 수 있을 때가 켈러랑 동시에요. 예를 들어 호프 바이브레이션에 해당하는 타나카 웹스터 커넥션을 준다. 실제로 어떤 거 주는 거냐면 역시나 노멀 코디네이터 주는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게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크리스피 심볼이 있으면 너무 계산이 더러워요.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거에서 이점을 취하는 관점에서 이 무한계획 어바인 커넥션 중에서 고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절해요. 그리고 레비시비탄 그중에 제일 다 나이스한 경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할 것 같아요. 아, 지금 제가 그 곡소를 아예 모르다 보니까 그냥 뚱딴지 같은 질문을 했는데 아까 코시리만을 못 푼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주면은. 그리고 아까 또 켈리 매니폴드가 실은 그 의미가 블라블라 하다 보면은 이거는 호르몬픽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케일러라는 뜻이 코시리만을 풀게끔 해주는 도구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냥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컴플렉스 매니폴드랑 스무드 매니폴드의 차이는 컴플렉스 매니폴드는 로컬하게 옮겨주는 게 바이홀로가 되게 옮겨야 돼요. 그 함수랑 역함수가 홀로몰픽이 되게 옮겨야 돼요. 코시리만인 관계를 깨면 안 돼. 코시리만의 솔루션인 관계를 깨면 안 돼요. 그런데 스무스 매니폴드는 그 보장이 없잖아요. 어널리틱이라는 스트럭처는 일반적으로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익스포넨셜 맵은 태생이 퍼널리티널 OD의 결과로 나오는 솔루션이고 이 솔루션은 그 스무드밖에 보장이 없어요. 어널리틱 보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데이터는 홀로몰픽이 되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반적으로 개런티가 없다가 아니라 못해요. 익스포넨셜 맵은 홀로몰픽이 아니에요. 컴플렉스 매니폴드에서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래서 다른 코디네이트를 잡아야 되는데 목적은 뭐냐면 크리스펠 심볼이 0인 코디네이트를 노멀 코디네이트라고 부를 건데 그거를가 홀로몰픽이 되게 하면 그게 켈러라는 컨디션으로 동치로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알제브레이크 컨디션들이 어떤 이미지들을 지금 여러분들 텐서 캘큘러스를 배우는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크리스펠 심볼 싫거든요. 되게 단순한 이유예요. 계산상 그거 봐주기고 싶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뭐는 잃는다? 크리스펠 심볼의 데리버티브에 대한 컨트롤은 잃어요. 그거를 그러면 뭐라고 우기고 싶다? 이거 커베이처야. 알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니폴드 위드 커베이처 컨디션을 거면 실제로 뭐에 대한 컨트롤을 갖고 있는 겁니까? 크리스펠 심볼의 데리버티브에 대한 컨트롤은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펠 심볼 그 자체는 못 다뤄요. 그런데 그거는 왜 돼요? 우리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계산을 끼워 맞추는 거고. 약간 그런 층에도 이제 납득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왜 계산을 해보는 게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은 계산이 지저분한 걸 안 해보면 도무지 와닿을 수 없는 정서들인 것도 보셔야 됩니다. 계산이 목적이에요. 모든 게. 자, 계속 더 질문들 없으시면 계속 얘기하고요. 포인트 없으시면 자 그러면 계속 노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컴플릿이라고 부르는 컨디션은 어떤 거냐면 모든 t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맵이 정의가 될 때 우리가 컴플릿하다고 지오데시 컴플릿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송해요. 그 모든 타겟 스페이스에서 정의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지오데시 컴플릿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오픈셋에서만 정의해야 되잖아요. 정의 자체가. 그런데 이제 요거 자체가 모든 데서 다 정의가 될 때. 그렇단가요?
다시. 그러니까 원래는 뭐가 보장이 되냐면 매니폴드가 일반적으로 있으면 매니폴드의 포인트를 잡고 탄젠트 스페이스를 잡으면 얘를 RN으로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에서 로컬 볼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그 매니폴드의 포인트의 네이버드랑 동기화시키는 거는 가능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네이버드를 늘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까지? TPM 탄젠트 스페이스 전체로. 그렇게 되는 경우를 이제 지오데시 컴플릿이라고 부르죠. 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예요. 하이퍼블릭 스페이스 태생을 생각하시기가 되게 골 때리는데 그 R2랑요. 업하이프 플레인이랑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디페어블 피즈 만들 수 있거든요. 함수랑 역함수가 미분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업하이프 플레인이랑 디스크랑 또 디페어 하거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R2랑, 이거 되게 제가 뭐 있어 보이는 척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R1이랑 유닛 인터벌, R1이랑 탄젠트 함수 써주면, 인터벌이랑, 오픈 인터벌이랑 디페어한 거 뻔하죠? 탄젠트랑 아크 탄젠트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이즈 조절하는 거 그냥 직선 쓰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냥 X축, Y축 해가지고 이렇게 스퀘어로 바꾼 다음에, 혹시 컴플렉스 어나리시스 아시는 분 리만 매핑 있으니까 이렇게 생기면 얘랑 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훨씬 더 세죠. 컨포멀하게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R2랑 얘랑 그러면 디페어 하잖아요. 방금한 논리에서. 되게 단순하죠. 이게 단지 매트릭상 불가능할 뿐이에요. 컨포머라는 걸 요구하는 순간 불가능해요. 뒷배역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뒷배역보다 더 센 조건입니다. 매트릭 컨디션을 요구했다는 게. 컨포머라는 건 등각을 요구해야 되니까 매트릭을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R2랑 볼이랑, 생각 재밌죠, 근데? R2랑 볼이랑은 뒷배역 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뭐를 만든 거냐면 이게 실제로는요, 익스포넨셜 맵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뜻도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그 볼에서는 탄젠트 스페이스를 주면 이 탄젠트 스페이스 전체랑 이게 같아지고요. 그래서 카탄 하달만드 티어럼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스테이트먼트 한번 보세요. 그래서 complete simply connected 리마니아 manifold with non-positive section curvature 하면 exponential map 자체가 글로벌 디펜을 보시면 된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당연히 하이퍼블릭 스페이스. 섹셔널 커베이처 네거티브 컨스턴트 레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익스포넨셜 맵이 이제 전체에서 정의가 되고 심지어 뒷배어까지 되는 것까지 저희가 예시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면 듣고요. 그 여기서 주어대시 컴플리트하다는 게 그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TPM 위에 임의의 그러니까 볼 안에 있는 벡터들에 대해서 다 지오대시 정의가 가능하면 이거를 임의의 길이로 스칼랍에 늘린 거는 네, 그냥 이거죠. 반대로 t를 줄여서 해결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의미로 이제 다 된다는 거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좋은 점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컨트롤을 읽는 거냐면 람다 t로 해가지고 람다 t를 1로 맞추는 건 일반적으로 상관이 없는데 이것들을 부위마다 다 바꿔가면서 그것들을 다 하는 거에서는 문제가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다 할 수 있을 때. 말 음. 괜찮으시죠? 하나를 기준으로 람다 t를 맞추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람다 t를 기준으로 네, 1되게 하는 건데 지금 그거를 지금 더 람다 t를 기준으로 1이 아니라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지금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컨디션이요. 네, 네. 아, 그리고 그러면 지오메트리 컴플리트 하지 않은 게 뭘까 좀 상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S2인데, S2에서 뭐 한 점을 빼면,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전 방향으로는 이제 네. 프로젝션을 못 하니까, 네, 그런 그렇죠. 걸 생각, 네, 그래서 네, 구멍을 뚫으면 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아요. 구멍 뚫는 것만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네. 생각하는 게 기하학적인 직관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계산들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도구를 이제 갖기 시작한 건데 둘 중 하나로 보통 도망가면 맞거든요. 컨텍스트에 따라 나중에 이제 연구 문제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게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지오대식 노멀 코디네이트에서 도망가거나 오소널 프레임으로 도망가시면 돼요. 왜요? 이래야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단순해요. 크리스말 이렇게 달고 있기 싫거든요. 되게 진짜 그냥 그런 이유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익스플레이션 맵을 좀 자세히 보시면 괜찮은데 오늘 한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설명하다 말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뭐를 보장하고 있는 거냐면 로컬 딥웨어는 언제나 보장이 된다. 즉 지금 얘가 RN으로서 이게 지금 실제로 차트의 선택으로 저 진짜 대놓고 쓰려고 하는 게 이 지금 익스플레이션 맵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진 거. 일반적으로 이제 로컬리 유클리디안이라는 말이 사실 로컬리 탄젠트 스페이스가 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말 혹시 납득이 갔죠? 일단 스테이트먼트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RN이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RN의 볼과 이건 지오데식 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RN의 어떤 볼과 그리고 그 녀석으로 가는 이미지가 뒷배우하다. 즉 함수랑 역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뭐뭐 미분하다. 라는 뜻이니까 이게 실제로 그 그냥 임의의 차트의 선택지를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쓰겠다는 뜻입니다. 의미 자체가. 혹시 괜찮나요? 의미는 그러하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어, 이게 조금 이제 차트로 쓴다니까는 살짝 조금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전체, 이제 그, 익스포넨셜 맵을 잡을 때 어쨌든 간에 그 네이버후드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점에. 그러면은, 어, 이게 차트로 쓰려면 어쨌든 간에 전체를 다 어쨌든 커버를 해야지 이제 뭐 아틀라스가 돼가지고 뭐 아니죠. 그렇지 또 뭐, 않죠. 예를 아니에요? 들어 이 지금 아니에요?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그 차트가 네, 포인트의 네, 네이버드만 대응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볼을 주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일단은 전체보다는 그냥 그 주변에만 일단은 그냥 하는 건가요? 로컬리 유클리디안이죠. 유클리디안 글로벌일 필요가 없죠. 매니폴드가 네, 글로벌하게 네네. 유클리드과는 같을 이유가 없죠. 로컬하게만 같으면 되는 거가 매니폴드의 차트 요구사항이잖아요. 아, 네네. 음, 그래서 원래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던 이미지가 이거잖아요. 어떤 매니폴드가 있으면 포인트를 따서 그 네이버들을 하나 작게 잡을 수가 있어서 적어도 준전성이 보장이 돼서 그 볼을 호메오모픽하게 RN의 그 어떤 볼이랑 대응을 시키고 오버랩이 있을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갖고 계시잖아요. 그 아, RN의 볼이 얘라는 겁니다. 제 질문은 사실은 그거라기보다는 제 질문을 조금 정제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뭐냐 전체에 대해서는 무한계의 노말 코디네이트로는 다 커버가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유한계로는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아, 그거는 얘기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노멀 코디네이트를 하려면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네, 그 점에서 크리스퍼십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는 할 수 있는데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다시 그렇게 붙인다는 뜻은 아니에요. 말 알아들으셨죠? 탄젠트 스페이스마다마다 하는 얘기인 것이죠. 네,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트리키해요. 왜냐면 이거 레벨 그래서 이걸 차트로 쓴다는 말이 되게 제가 애매한 그 이제 그 미묘한 말인 게 그 벡터 그 그러면 다시 그 이거 제가 좀 일부러 좀 헷갈리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하면 다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원래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매니폴드가 있어요. 포인트를 잡아요. 네이버드를 잡아요. 그래서 RNA 오프셋이랑 동기화했죠. 마음속으로. 그러면 코디네이트 X1부터 XN이라고 따셨죠. 마음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잡으셨냐면 로컬 벡터 필드로 DDX1부터 DDXN이라고 쓰셨죠. 그렇게 쓰시는 방식, 말 이해가시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크리스피 심볼을 적으면 레디시비트 할 때 매트리오부터 걔가 어떻게 기술했는지 안다. 이 로직이었잖아요. 로직이. 다시 한번 가네. 그림으로 그려지는지 보세요. 매니폴드 줌, 포인트 잡음, 네이버도 있음. 이 네이버들을 RN의 볼이랑 동기화함. 된다고 침, 정확하게는. 그럼 그것들이 코디네이트로 X1부터 XN으로 적혀야 함.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DDX1부터 DDXN은 로컬 그 코디네이트 가 베이시스가 그렇게 적힐 수밖에 없음. 이 지금 적은 거는 탄젠트 벡터로 적고 계시지 않고 벡터 필드로 적고 있죠. 로컬하지만. 지금 DDX1부터 DDXN이라는 기술이 벡터 필드라는 거 말 알아들으셨죠? 이 네이버들 기준으로 벡터 필드입니다. 탄젠트 벡터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방금까지 한 말을 동의하셨으면 방금 한 걸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 RN이죠. P 고정하고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RN 맞죠? P 고정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얘기. P 고정, RN. RN에서 볼입니다. 지금 이 정리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게 이 이미지를 지금 그 이미지를 지오데시 볼이라고 저희가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얘는 RN의 볼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거가 여기를 이미지로 갈 때 괴악하게 생겼을 뿐이에요. 얘는 정말 벡터 스페이스 레벨에서 그냥 진짜 그 볼입니다. 포인트도 고정이 되어 있고 이너 프로덕트도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말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면 걔가 뭐를 결정해요? X1부터 XN을 결정하죠. 다시. 그러면 걔가 결정한 DDX1부터 DDXN은 벡터 필드 2죠. 탄젠트 벡터 아니죠. 말 알아두시겠나요? 지금 PS의 탄젠트 벡터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쓰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차트로 쓴다는 뜻이에요. 이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포인트 P를 고정했으니까 탄젠트 벡터를 쓰겠다는 말. 그 말이 그러니까 혹시 말 알아들으시겠나요? 뭔 소리 떠들고 있는지.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정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는 가운데 정리 증명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이 정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정리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앞으로 계산 도구에 써먹는 그런 칭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윤현 선생님께서 달아주신 이제 그 디스코드의 그 아주 좋은 코멘트인 것처럼 이거의 가장 중요한 예시 중에 하나가요.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게 진짜 치사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만 스트럭처 바꾸면 안 되는데 리마니안 매니폴드라는 게 그렇게 치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리그룹을 리마니안 매니폴드로 보면 그럼 거기서 그 이게 그 제가 이것도 그 이거 저 오늘 저 증명까지 디스커션하고 마무리할 거거든요. 오늘 같이 보면 이게 모티베이션 좀 생기실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이거 모티베이션 없이 그냥 렉처로 하면 재미없거든요. 그냥 그게 이제 좀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보신 적 있으신 분들도 그 이게 그 리그룹이랑 리알제브라라는 그 단어가 그 어떤 매트릭스 그룹 자체가 매니폴드일 때 그 거기서 한 아이덴티티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리알제브라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정의예요. 아이덴티티 엘리먼트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 이게 리알제브라의 정의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미 매니폴드 레벨에서 리 브라켓이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 브라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알제브라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는 건 연산이 3개일 때 덧셈 그 여기서 지금 스칼라백까지 포함해서 벡터 스페이스 스트럭처 곱하기 곱셈. 근데 여기서 곱셈은 리알제브라의 리 브라켓을 지칭합니다. 근데 우리 벡터 필드를 봤을 거 되는 거 알잖아요. 사실 말 알아들으겠어? 두 벡터 필드 주면 XY 빼기 그러니까 리 브라켓 취해주게 되면 XY 빼기 YX로 취해주게 되면 그게 다시 벡터필드 만드는 거 안단 말이야. 세컨드 데리버티브 다 날려주니까. 알아들으시겠어요? 본 헛소리 떠들는지 그 자체로 직관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그래서 리알제브라가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뭐를 주는 거냐면 지금 이 상황이랑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매니폴드 주면 포인트 잡아서 타겟 스페이스를 준다면서요. 그러면 이 매니폴드 자체가 그룹이면 아이덴티티 원소가 있어야만 되고 그 원소를 그냥 기준으로 했을 뿐이에요. 단순히 기준 하나 줘야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타겟 스페이스를 잡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우기고 싶냐면 이게 전부라고 우기고 싶어요. 이 정보만 알면 된다라고 말하고 우기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편의상의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말하는 거냐? 바이 인베리언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 딴 데로 옮겨서 다 똑같다. 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리그룹 그 이제 리그룹이니까 그룹이니까 그룹 오퍼레이션을 우측에다가 하든 좌측에다가 하든 어떻게 옮기든 아이덴티랑 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멀하게는 무슨 이제 그룹 오퍼레이션 한 거가 다 DBM을 피시면 되도록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응되게 그 이제 그 푸시보드를 해가지고 매트릭은 그거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는 타겟 스페 그리 알제브라의 데이터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 그거 옮겨가지고 카피해서 만들 거니까. 혹시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뭔 직관인지. 아, 그러면 이제 리마니아 매니폴드를 넣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컨벤션? 그러니까 그 아이덴티 위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 다 기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매트릭을 일부러 얹었다 약간 그런 걸까요?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 두 가지 포인트가 트리키한 건데 다이 인베리언트 매트릭을 줬다는 게 트리키한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뭐냐면 아이덴티티에서의 정보를 가지고 나머지는 다 복사하는 걸로 보겠다라는 말이에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E라는 원소에서 G로 어떻게 옮기든지 간에 다 똑같은 걸로 옮기겠다. 이 말의 뜻인 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 리마니안 매니폴드로 보겠다는 말도 트리키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구조를 지금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호프 파이브레이션만 SU2에서 호프 파이브레이션 스트럭처를 존중하면 리마니안 매니폴드 보면 안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깨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치사한 가정이고요. 너무 많은 게 쉬워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느낌으로 가지시면 좋고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공학에서는 너무 무서운 대상으로 바뀌어요. 어떤 유클리디안 그룹이나 어떤 이제 로테이션 그룹들 어떤 오소고날 그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리마니안 매니폴드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뭐 어떤 어려워도 그래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센스에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관점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의하는 익스포넨셜 맵이 익스포넨셜 맵의 정체가 정확하게 리그룹 레벨에서 그 매트릭스 리그룹도 리알제브라 취해지면 매트릭스로 바뀝니다. 매트릭스의 모형으로 바뀌는데 그 매트릭스를 익스포넨셜 매트릭스로 바꿔주게 되는 거가 같은 거가 돼요.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올려드린 노트 안에 있습니다. 오늘 피드백으로. 그래서 그냥 이게 어떤 엑서사이즈인지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맵의 정의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 정의를 만족하니까 끝나요. 그냥 그거예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제가 딱 궁금하던 거였는데 그럼 제가 노트를 보고 이제 이거구나 아니면 이제 모르면 여쭤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지금 노트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익스포넨셜 맵의 정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리마니안 매니폴드 익스포넨셜 맵으로서.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매트릭스 리그룹에다가 바이인베런트 매트릭을 그런 식으로 얹고 그럼 거기서도 그 익스포넨셜 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리알지브라가 매트릭스의 모임으로 환원이 돼서
거기서 익스포넨셜 맵을 조사해 보면 그냥 성질이 돼요. 그러니까 그 유니크하게 존재하는 거 아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증명은 그냥 그거고요. 단순히. 근데 제가 이제 뭐 거기에서 사실 여기에서 익스포넨셜 맵이 어 그냥 매트릭스에서 익스포넨셜 계산할 때 마치 그 뭐지? 테일러 익스펜션 해가지고 하는 것랑 똑같다는 거가 전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같은 건데 어떻게 그게 같은 게 나오는지가 되게 제 생각에 이거를 직관을 주는 트리키한. 거에 가장 좋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 생각이 제일 좋냐면 S1이라는 매니폴드를 주고요. S1에서 항등원을 1로 생각하고요. 곱셈을 기준으로 그룹으로 생각을 해서 그럼 이제 거기서 실제로 그 이 2D 요거를 주는 거가 어떤 뜻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제 생각이 도움이 되고요. 이거 자체가 다시 로테이션 그룹으로 바꿔서 봐도 돼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들을 좀 보시면 좀 직관들을 좀 주는 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S1에다가 1을 기준으로 R을 만들고요. 탄젠트 스페이스가 R1이랑 같아야 되니까 R을 만들고 거기서 T로 하면 이거를 지금 이제 그 익스포넨셜을 취한다라는 그 의미 자체를 다시 그럼 이 S1을 로테이션 SO2로 바꾸고 다시 그 로테이션들의 모임을 다시 리그룹으로 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리알즈브라를 그럼 기술한 다음에 이게 왜 익스포넨셜 매트릭스 기술할 때 같아지는 거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의미 있는 관찰들을 좀 줄 겁니다. 이거 대충 괜찮으시죠? 근데 재밌죠.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매트릭스 알제브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관점이 들어오는 측면에서도 재밌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냥 단순히 매트릭스 그냥 대수 그냥 행렬 대수였는데 이제 그 행렬 대수의 대상들이 이제 구체적인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랭귀지에 써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나이스하고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이런 랭귀지를 배우시는 게 약간 어플라이드 사이드에서 머신러닝 포함해서 재미를 보고자 하시는 측면이라면 제가 좀 약간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리마니안 매니폴드로는 재미 볼 게 제 생각에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고들면 좋은데 거기서 구조를 바꾸는 게 더 맞다. 가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통계학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디멘전 리덕션.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전체를 다루는 거가 아니라 거기서 뭔가 어떻게 줄여서 볼 것이냐 여러 이유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이 관점 자체가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셔야 돼요.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는 리마니안 지오메트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커넥션을 레비시에서 쓰는 게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몬테카를로 마르코브 체인 시뮬레이션 한다, MCMC를 한다. 그럼 여기서 쓰는 거는 그 이제 그 해밀토니안을 쓰는 거거든요. 이 해밀토니안을 쓰는 거는 리만 기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스트럭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이제 지금 이제 무리함수 시간에 얘기 나오고 있는 네터의 정리나 이런 것들은 심플렉틱 지오메트리 스트럭처를 쓰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는 거냐면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지금 저희가 배우는 건 뭐를 주고 있는 거냐면 지금 현재 배우시는 이 관점들요. 이제 확률 얘기도 이 시간에 해나가기를 원하지만 그 지금 저희가 이 지랄을 배우고 있는 건가? 쉐입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기본적인 이 모든 작업은. 그래서 매트릭을 주고 매트릭이 쉐입을 결정하고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쉐입을 기준으로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짜야 되고 라플라시아는 어떻게 짜야 되면 그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 시간에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쉐입 그 여기서 이 리마니안 매트릭이 인트린식하게 그 메인폴드의 모든 토포로지컬 스트럭처들을 다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철학을 따르는 것 계산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게 이 시간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가우스 보내시고. 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샘플링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공간이 어떤 아령 같은 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령이 있으면 여기서 어떤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좀 뚱뚱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샘플링이 뚱뚱한 데에서는 예를 들어 이 지금 작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여기서 막 샘플링이 되고 여기서 샘플링이 듬성듬성 되는 거라고 하면 이게 원하는 거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말이 이렇습니다. 쉐입을 기준으로 이게 쉐입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작은 데서 노래 샘플링이 적게 나와야 되고 할 때, 샘플할 때 적게 나와야 되고, 이 뚱뚱한 데서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이런 거라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단위 부피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쉐입이 아니라, 쉐입이랑 단위 부피라는 건 다른 컨셉이에요. 그러면 이 단위 부피에서 샘플링 한다는 건 어디서 오냐면, 이게 수학적으로 포멀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실제로 그 해밀토니안 생각한다는 게 이게 어떤 센스냐면, 레벨 셋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 레벨 셋들마다 움직이는 게 양자역학적인 생각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레벨 셋에서 샘플링을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수학적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심플렉틱 폼이 있으면 심플렉틱 폼이 해밀토니안 벡터 필드를 결정하고 이게 볼륨 프리저빙을 성질로 갔는데 반대가 안 돼요. 그래서 볼륨 프리저빙이 사실 핵심이 아니라 해밀토니안 스트럭처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해밀토니안 스트럭처는 심플렉틱 폼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복소 쪽은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냐면 그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웃기는 게 오버C에서 벡터 스페이스에서도 이너 프로덕트 얘기할 거잖아요. 스펙트럴 티어럼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크기랑 각도를 잰다는 걸 잘 한번 들여다보시면 크기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크기는 벡터 두 개를 집어 넣어야 돼요. 그리고 스튜어드도 취할 거예요. 오케이. 그거 뭔지 알겠음. 그런데 각도라고 하는 거 그 어떤 코사인 법칙 가지고 저희 정의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실제로 각도 정의를 보시면 리얼 파트를 가지고 정의해요. 실제로는요. 한번 정의 한번 나중에 다시 해요. 실제로는요. 그 오히려 복소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지라는 층에서 보고 그냥 넘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어떤 각도라는 걸 어떤 실수 값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I 각도는 이상하잖아요. 약간 그래서 실수부 취했나 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그 질문을 하시면 그럼 허수부는 어디 있는 것이야? 허수부는 뭐냐? 정보를 버린 거잖아요. In some sense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요,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복소 그 벡터 공간이 있고, 복소 벡터 공간에서 실수부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너 프로덕트의 전부예요. 이 이너 프로덕트가 크기랑 각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미션 매트릭스의 리얼 파트가 이너 프로덕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비저널 파트는 무엇이냐? 이비저널 파트가 심플렉틱 폼이에요. 그리고 그 심플렉틱 폼을 프리저빙 하는 것으로도 볼륨 프리저빙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켈러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결이 있는 거긴 한데 그 리만 기하 구조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겁니다. 이너 프로덕트가 결정하는 세계, 리마니안 매트릭이 결정하는 세계. 그게 있고 그러면 실제로는 이 컴플렉스를 기준으로 보면 리얼 파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심플렉틱 폼은 그러면 뭐를 결정하는 겁니까? 허수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두 개가 같이 이거 두 개를 주는 순간 복소로서 매트릭이 나오게 되죠. 허미션 매트릭. 이거가 컴플렉스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켈러 월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리만 기하 구조랑 사교 기하 구조랑 심플렉틱 폼 스트럭처, 리마니안 스트럭처, 그리고 컴플렉스 스트럭처라는 복소수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있는 순간 나머지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공존할 때 켈러 구조가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하는 기하는 그쪽이에요, 사실. 그래서 리만 기하는 사실 매트릭의 실수부. 사교 구조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매트릭의 허수부. 그러니까 이거 둘 중 두 개가 있는 순간 복소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할당하는 순간 반드시 나머지 하나가 반드시 공존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공존하는 경우를 켈러라고 불러요. 그리고 켈러의 동시 조건이 뭐라고요? 홀로모픽 노멀 코디네이션이 잡을 수 있는 거랑 동시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사교 기하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리만 기하를 버리는 거예요. 이 구조 중에서 켈러를 공부한다 그러면 이거 다 해야 돼요. 다 있어요. 이 구조가. 그래서 디로도 갈 수 있는 약간 뭐 그런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약간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세긴 했는데 컴플렉스를 도입하는 거는 다 켈러 구조를 도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아요. 그게 아니면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샤변이 너무 길었고 오늘 증명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이게 양자역학이나 양자 컴퓨팅의 구조는 켈러 구조예요. 그중에서도 CPM. 자, 이제 요거 이제 증명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그 인버스 펑션 티어럼 쓰는 거거든요. 증명이. 근데 증명 되게 치사해요. 이거 실제로 이제 증명을 보면 그 정보를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우길 거냐면 인버스 펑션 티어럼 쓰려면 어차피 지금 이게 로컬한 스테이트먼트여 가지고 펑션의 자코비안이 논싱귤러 하면 끝나요.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직관은 펑션에다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볼 때 다 랭크가 똑같습니다. 그 다 이제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가 나올 때 그게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인버스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인버스는 언제나 또 스무스한 게 보장이 됩니다. 이게 CK급이면 얘도 인버스도 CK급인 게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있어도 그 인버스 펑션 티어럼은 어널리틱에서도 똑같이 확장이 됩니다. 새롭게 볼 게 없이 그냥 증명 똑같이 따라가면 인버스 펑션 티어럼 어널리틱 카테고리도 그대로 확장이 돼요. 참고로. 근데 이제 이건 사이드 포인트.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볼 거냐면 이제 진짜 증명 보면 진짜 개치사한데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거를 다시 매니폴드로 보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이거 다시 매니폴드로 봅니다. 탄젠트 스페이스를 보자면 이걸 다시 매니폴드로 보십시오. 이거 매니폴드, 매니폴드. 그리고 지금 거기서 정의가 되는 대해서만 보고 있는 겁니다. 매니폴드의 오픈셋으로 보셔야 됩니다. 보는 관점이요. 알아들으셨죠? 이거를 그 어떤 탄젠트 스페이스로 보시면 꼬입니다. 매니폴드로서 सब셋으로 보셔야 됩니다. 얘를.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탄젠트 스페이스를 다시 부여하는 게 가능하죠. 여기서 매니폴드에서의 포인트를 V라고 잡고 알아들으셨죠? 이걸 매니폴드로 보고 그래서 거기서 탄젠트 스페이스를 본다. 이게 이제 말장난이에요, 진짜. 그냥 뭐 말은 다 되죠. 뭐 벡터 스페이스도 매니폴드긴 하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서 지금 이 맵은 지금 정의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생각하는 건 이 포인트를 매니폴드에 생각하는 건 아무 문제는 없어요. 말 알아들으셨죠? 포인트로 생각하는 건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를 기준으로 기술을 하면 그럼 이거는 임의의 V에 대해서 다 되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죠. 이건 임의의 V에 대해서 다 되니까 이 제로 벡터를 취해요.
그래도 되죠. 또 제로 벡터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 제로 벡터니까 이거 제로로 노테이션 바꾸고 이거 제로일 때 P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으셨죠? 익스플로전이 가는데 제로일 때는 그냥 그 점에서 머물러 있는 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 말장난이에요. 그 벡터 스페이스의 탄젠트 스페이스는 자기 자체로 같죠.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니까 이거 그냥 얘라고 우겨도 돼요. 말 알아들으시겠죠? 제가 이거 미분기가 처음 배울 때서 이거 엄청 짜증났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지? 약간 싶었는데 그냥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게 이놈이 지금 포인트 제로를 기준으로 보니까 얘가 그 자코비안이 인버스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디터민트가 0이 아닌 거 보이면 끝나요. 알아두셨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증명 보면 진짜 개치사 그 자체인데 그냥 뭐냐면 정의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의가 뭐냐면 여기다가 에타라고 하는 탄젠트 벡터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이걸 다시 매니폴드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벡터를 집어넣으면 다시 커브가 있어야죠. 사실 스트레이트 라인이죠, 사실. 근데 진짜 어쨌거나 얘를 집어넣어요. 아, 이거 말 알아두셨죠? 뭔 소리지? 이게 정의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거 정의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감마로 바꿔요. 근데 이거 다시 정의 알잖아요. 에타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이덴티티라는 뜻이죠. 지금 목적이 얘가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지가 목적인데 얘 실제 정체가 뭡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끝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직능을 보고 어떤 정사들 빡치는 정사들 아무 정보도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그냥 뭐다? 아 이게 익스포넨셜 맵의 그 자코비아는 아이덴티티다. 어쩌라는 것이냐. 약간 이거를 그냥 얘기하고 아무 정보를 사실 주지 않는 얘기로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를 갖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여기서 어떤 것들을 훈련하시다고 생각하시느냐면 그 지금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대방이 하는 것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거 내가 못 따라가는 것 같으면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러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걸 하시든지 간에 계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럴 걸로 화날이 되는 거를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계산을 한번 뚫고 가려고 애를 쓰시다 보면 처음부터 잘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안 되는 것 자체는 문제 안 되는데 한번 거기에서 계산이 납득이 가면 다른 계산도 눈에 들어오는 구조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공부들 하시는 그 구조 자체가. 그래서 지금 텐서 calculu스가 그런 센스에서 중요하고요. 지금 어떤 연습하시는 그런 거가. 그래서 지금 복근화 포뮬라에서 꼭 훈련하시기 좋은 게 뭐냐면 윤현 쌤이 예전 노트를 포함해가지고 복근화 포뮬라의 유도를 지오데시 노멀 코디네이터에서 유도하는 것. 오소널 프레임을 가지고 유도하는 이것들을 한 번 다 손으로 적어보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리고 이게 시작점도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냐면 맥락에 따라서는 옵티멀 트랜스포트로 해서 매니폴드 버릴 거고요. 맥락에 따라 가지고 확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에 초점을 맞추시는 쪽이면 좋고 나 지금 이 이론 자체를 지금 다 들어본 적이 있는 거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그거. 계산해보면 어차피 다 나와요. 뭘 하든지 간에. 자, 오늘 일단은 큰 얘기는 여기서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제가 하나만 좀 오늘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으면, 제가 이제 김택 선생님께 공유해드린 노트까지 한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거 보시면 되냐면, 그 이게 이제 그 김택 선생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제가 레코드를 따로 구분해서 하는데 이거 다 같이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같이 남겨뒀습니다. 이 계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어서 계산은 어차피 해보셔야 되고 자, 이 노트를 제가 그냥 이제 올려놨는데요. 지금 이게 되게 나중에 제가 다 유도를 해드릴게요. 레퍼런스 보면 아마 나와 있긴 할 텐데 아마 너무 불친을 해가지고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재밌는 그건데. 이제 김택선이 어떤 코멘트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층위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어떤 거를 증명을 하냐면, 이 스테이트먼트 보면 되게 재밌어요. 스테이트먼트가 클로즈드 리마니안 매니폴드를 줘요. 그러니까 컴팩트 매니폴드, 리마니안 매니폴드 위다웃 바운더리 얘를 주고 리치 커베이처라고 불리는 이상 커베이처에 대한 가정을 하나 걸어요. 보통 이 n-1도 나중에 이거 서브 스터디 하실 때 이거 왜 n-1이라는 거 왜 곱하는 거지? 이것도 사실 좀 중요해요. 그냥 컨스트라고 하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 쓰느냐? 이거 정의랑 상관이 있어요. 정의 자체의 성격을 생각하면 왜 그렇게 정의하는지는 보이게 돼서. 근데 어떻게 이건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파지티브이면 이게 뭐가 만족이 되냐면 아이겐 밸류가 n 곱하기 k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 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논 네거티브이면 그러면 이런 어떤 이제 에스티메이트 성립한다라는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의 선언인데요. 선언 자체가 괜찮죠? 스테이트먼트 자체. 이 자체는 뭐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거나 원래 증명은 맥시멈 프린시플 원래 증명 자체는 공부할 가치는 있고 아마 아마 이제 장윤철 박사가 아마 이제 칼텍에서 이거 최근에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물어보면 얘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저는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 뭐를 이제 보시면 되냐면 이게 증명이 이게 다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증명이에요. 세 줄.
그래서 이게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증명이 그 브라우니안 모션 두 개가 리플렉션 커플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게 지오데시 디스턴스예요. 지오데시 디스턴스가 이렇게 적히고 이퀄입니다. 이게 에스티메이시 아니에요. 이렇게 적히는데 인덱스 폼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일단 이거 유도는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 레비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내가 나중에 제가 다 연희수든 이 시간에 다 해드리겠고 그 이거 유도도 사실 배우긴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 이게 합성함수를 하게 되면 이터 포뮬라를 가지고 그거 이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터 포뮬라를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익스펙테이션을 취해주면 이렇게 돼요. 이것도 일단 엑서사이즈 이렇게 됩니다. 그 해보셔서 안 되시면 제가 다 해드릴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다시 이제 그 힐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그 스토캐스틱한 파이만 캣 포뮬러로 적어주게 되면 이렇게 돼서 여기 합치면 나오고 끝나요. 이게 증명입니다. 세 줄. 실제로 증명 세 줄이에요. 물론 맥시멈 프린시플은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지금 이거 유도는 제가 너무 지금 약식으로 적어 놓은 건데 진짜 근데 익숙해지면 세 줄이에요. 진짜 세 줄이에요. 그 이거 가지고 사인 합성해 가지고 이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 형태 이거 파이만 캣 포뮬러 써 가지고 합쳐주면 증명되고 끝난다. 이게 이미의 t에 대해서 참이라고 하죠. 이게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얘를 지금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인덱스라는 게 들어와요.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일단 어떤 지금 이제 질문이 이제 들어오냐면 이제 이 아주 이거 다 해봐 같이 해볼 건데 다 이 시간에 같이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제 물론 이제 그 로고 컨캐비티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이긴 했는데 질문 자체를 올리신 것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치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이게 그 나중에 그 지금 공부하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분기하를 배우기 전에는요. 미분기하를 배우기 전에는 RN에다가 코디네이트를 뭘 주고 싶어 하시냐면 스탠다드 베이스 주고 싶으시죠. 그냥 그게 편하다고 느끼니까. 그럼 R2를 생각하면 10, 01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시죠. 근데 아시다시피 폴라 코디네이트 잡아도 되죠. 아시다시피. R, 세타로 바꿔도 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 스피커 코디네이트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데 그러면 저희는 노멀 코디네이트 지금 왜 잡아야 되는지는 이해를 하시잖아요. 이게 좀 쓸모가 있나 보다. 그래서 지금 저 익스포넨셜 맵에 대해서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저 지오데식 노멀 코디네이트 잡으면 이게 뭐를 주냐면요. 폴라 코디네이트를 줘요.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아닌. 스탠다드 베이시스는 크리스퍼시블을 다 살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 익스포넨셜 맵을 가지고 만드는 거는 사실은 폴라 코디네이트. 스탠다드 베이시스에 대한 그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폴라 코디네이트 성격이 만약에 스피리컬 같이 생각하셨는데 레디얼 디렉션이 있고요. 레디얼 디렉션이 있고 나머지는 앵귤러 디렉션이. 말 동의하듯이 R2의 경우는 레디얼 디렉션과 앵귤러, 스피리컬 코디네이션은 레디얼 디렉션과 나머지 앵귤러 두 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디멘전을 올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리치 커베이처가 뭐를 하는 거냐면 섹셔널 커베이처의 평균이에요. 각 모든 투지면 서브스페이스들마다. 그래서 우리는 뭐는 버릴 거냐면요. 앵귤러 디렉션은 버릴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이건 단순해요. 그래서 이게 지오데식 볼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매니폴드마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뭐만 보장하시냐면 그 익스포넨셜 맵이 뭐를 보장하냐면 크기를 결정하죠. 벡터의 크기가 있으면 그 크기로 내리겠다가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이 크기를 내리면서 우리가 앵귤러는 컨트롤을 잃죠. 이 앵귤러를 컨트롤하는 게 참고로 자코 필드입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근데 어쨌거나 그 뭐만 남기고 싶냐면 오직 레디얼 디렉션에 대한 정보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엔디멘전 매니폴드가 있어요. 그럼 엔디멘전 매니폴드에서 익스포넨셜 맵을 따라 가지고 지오데식 볼을 잡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레디어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앵글로 쭉 도는 거예요. 그거를 기술하는 게 노멀 코딩이죠, 사실. 그래서 이 리치 커베이처를 가지고 자코비 필드를 가지고 여기를 다 버리는 게 인덱스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앵귤러를 버리는 게 인덱스가 하는 거예요. 그러자 뭐는 남겨야 되냐면 이 레디얼 디렉션으로 뻗어 나가는 거는 여전히 갖고 있어야 돼요. 컨트롤을. 그게 그 아이겐 밸류의 그 원디멘전 그 모델의 정체예요. 그래서 로그 컨캐비티를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저 어떻게 적혀 있냐면 퍼스트 아이겐 펑션. 그 포지티브죠. 그러니까 로고 씌우거나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거의 그레디언트를 얘기하는 거는 매니폴드 자체 컨벡스 도메인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뭘로 바꾸냐면 레디얼 디렉션에 대한 정보로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레디얼 디렉션에 대한 정보와 원래 있는 것 간의 비교를 하고 있는 게 그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목적은 오직 레디얼 디렉션에 대한 정보만 환원을 해서 그거가 모든 걸 컨트롤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배우고 계시는 건 어떤 거냐면 볼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컴패리즌 하는 거가 리치 커베이처인 그 디테일들이 이제 뭐 이게 뭔 말인지 진짜 배우기 시작하는 거고요. 말로 씹으리는 거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제 진짜 그러려면 이제 이 익스포넨셜 맵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익스포넨셜 맵을 가지고
자코비 필드를 만들어서 자코비 필드가 정의상 앵귤러 디렉션을 컨트롤해요. 앵귤러 디렉션에 대해서 컨트롤을 갖고 있는 벡터 필드들을 다 버리는 거에서 리치 커베이처라는 가정을 로우 바운드라는 가정을 쓰고 그래서 레디얼 디렉션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한다. 라는 거가 리치 커베이처 쓰는 방식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 컨텍스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걸 가지고 원디멘전 모델을 따면 레디얼 디렉션에 대한 정보만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그 원디멘전 로우 바운드의 그 펀더멘탈 갭이 사실은 로우 바운드가 된다라는 게 골자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계속 그런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얘기로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것만 이제 확실히 시켜드리려는 거냐면 지금 이 훈련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익스포넨셜 맵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보아야 되느냐. 익스포넨셜 맵 이 계산들을 왜 할 줄 알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거기서 스트러글 하시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건 오케이인데 대충 넘어가서 팩트 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실제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막히는 걸로 공부가 되는 방식이 됩니다. 그걸 확인하는데 복구는 복구가 좋은 매개체라는 거예요. 모든 의미에서. 그것과 별개로 그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그 어떤 포인트를 마음에 섞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냐면 리마니안 지오메트리가 전부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계속 강조하는 얘기가.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제 논문을 하나 오늘 보여드림으로써 오늘 얘기를 마무리 지을게요. 예를 들어서 그 제가 벌써 한 5년 전인데 그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3차원구에 대해서 제가 이거 되게 나이브하게 찍어보는 센스에서 얘기할게요. 왜냐면 3차원구가 이제 호프 바이브레이션이에요. 3차원구가. 그 SU2랑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S3에서 S2로 가는 매핑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호프 바이브레이션이. 그 S2가 블록스피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S3에서 S1 파이버가 있고 호프 바이브레이션 그림 기억나시죠? S1 파이버가 있고 그거 쿼전트하고 남긴 게 S2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S3의 지오메트릭 데이터를 알고자 할 때 그러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3개 알면 된다라고 말하면 말장난입니다. 당연한 말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게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입니다. 탄젠트 스페이스 R3 전체를 알 때 우리가 얘를 알아. 이게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예요. 그런데 S3를 호프 파이브레이션을 가지고 블록 스피어를 보는 거는 실제로 정보를 몇 개로 내린 거냐면 한 개를 줄인 겁니다. 어떤 센스에서 본다면. 여기까지 말이 괜찮으시죠? 그래서 결론만 얘기한다면 S3는 지금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정보 두 개를 가지고 뭔가 하고 있는 게 양자 컴퓨팅이에요. 정보만 가지고 본다면.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게 오버C에서 하는 얘기여가지고 자, 제가 그 이게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 논문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일 N이 1인 경우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공부하라고 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러면 얘가 지금 S1 파이버가 있고요. 이걸 버리고 나면 CPN이 남아요. 그리고 이게 그 토탈리 지오데시가 세컨드 펀더멘털이 0인 파이버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컴플렉스 대신에 4원수랑 8원수로도 사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4원수로 바꾸게 되면 S3가 파이버가 되고요. 8원수로 바꾸면 S7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특정 컨디션에서 이거밖에 없어요. 홈 파이브레이션,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 이미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 이 논문은 참고로 옥토니언에 대한 제 결과예요. 제 결과인데, 그러면 여기서 좀 찍어보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S3를 아는 데 있어가지고 정보 두 개 알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이 관점을 바꿀게요. 아까 방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익스포넨셜 맵을 가지고 노멀 코디네이트를 잡으면 폴라 코디네이트를 잡을 수가 있다. 폴라 코디네이트는 레디얼 디렉션과 앵귤러 디렉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온다. 근데 우리는 앵귤러는 사실 버릴 생각이다. 이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얘를 이 두 개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이거 두 개는 각각 리마니안 매니폴드입니다. 이것도 리마니안 매니폴드고 이것도 리마니안 매니폴드예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여기다가 노멀 코디네이트 잡을 수 있죠. 그 레디얼 디렉션과 앵귤러 디렉션이 있겠죠? 동의하시죠? 근데 우리는 앵귤러는 버릴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원디니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얘도 그래서 정보가 그런 의미에서 두 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볼게요. 그러면 얘도 리마니안 매니폴드고 얘도 리마니안 매니폴드고 이 두 개가 얘를 결정해요. 그러면 얘도 레디얼 디렉션에 대한 정보만 딸 수 있겠고 얘는 이제 유의미하게 레디얼만 딴다고 하면 디렉션 두 개를 버려야 되죠. 앵귤러 디렉션 두 개를 버려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를 아는데 필요한 정보가 몇 개일까요? 두 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필요하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여기서의 거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 공간이 너무 대칭성이 좋아서 여기서의 레디얼과 여기서 레디얼만 하면 여기서의 유의미한 기하학적인 정보들을 정말로 다 결정할 수 있어요. 열방식 포함해가지고 정보를 안 잃어요. 그런데 그 제가 2웍을 했던 건 어떠냐? 그러니까 얘도 지금 실제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를 따르면 얘는 정보량을 몇 개를 알아야 돼요? 변수의 개수를 15개를 알아야 돼요. 맞죠? 근데 얘를 이렇게 쓰는 순간
얘는 S8이랑 같습니다. 그러면 얘 레디얼 디렉션과 얘 레디얼 디렉션만 알면 사실은 얘를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논문은 뭘 한 거냐? 이 지난 계산들, 여기서 이 계산들은 얘네 두 개가 뭐냐면요. 리그룹이에요. S1도 리그룹이고 S3는 SU2로서 리그룹이에요. S7은 토폴로지컬 그룹이 안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계산이 그 방식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여기서 한 웍이 뭐냐면 얘가 그룹이 아니지만 여전히 여기에 디스턴스를 이 레디얼 디렉션 두 개만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거를 한 거예요. 이 논문이 했던 웍이. 근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 논문의 결과가 뭐냐면 결과가 되게 재밌는데 결과는 저 세 가지 케이스가 다 똑같은데 그 열방정씨 가지고 시부렁 지랄지랄 하게 되면 뭘 얻게 되냐면 다이아미터를 그 정보 두 개만 가지고 이거 보면 디스턴스가 이퀄이죠. 에스티메이시 아닙니다. 안다고요. 왜? 공간의 대칭성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냥 저 논문의 웍의 골자는 어떤 거였냐면 원래 저 레디얼 디렉션 두 개를 딸 때 S1이나 S3가 리그룹인 걸 써서 계산했었어요. 기존의 논문에서. 근데 S7에서 그게 깨져요. 그래서 계산은 그대로 복사가 안 돼요. 그래서 저게 리그룹 스트럭처가 깨질 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근데 리마니안 매니폴드 계산할 때 리그룹은 있어도 좋은 거지만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이 한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없이 하는 게 쉬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 자체는. 근데 정보량 상은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되는 걸 확인했던 거가 제가 했었던 웍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쓸 수가 있어요. 저기서 지금 중요한 건 디스턴스를 이퀄로 얻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5개 중에서 디렉션 두 개만 알면 돼요. 이런 건 재밌죠. 그 약간 이런 어떤 정보량들을 추적하는 데서 이런 계산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냥 팩트와 나열하는 것들, 그냥 이런 컴바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계산들의 어떤 디테일에서 이런 감들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어, 하나는 코멘트, 하나는 질문이란데요. 첫째는 이제 제가 막 SU2를 좀 찍먹하기 시작했는데 뭔가 제 연구 방향과는 별개로 방금 보여주신 논문은 언젠가는 이해라도 할 수 있는 선임이면 좋겠다는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너무 아까 그게 이제 좀 놀라운 저한테 좀 그렇게 와닿아가지고 하나는 또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제 공부와 연구의 화두가 앞서 말씀해주신 그 MCMC 플러스 그리고 해밀토니안 MCMC 그 모데카를로 뭐 플러스 지금 베이지안이 제가 좀 지금 제일 1화두이긴 한데 근데 그게 실은 이제 잘 기하로 기술되려면 심플렉스 지오메트리를 그 위에서 기술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지금 내주시는 태스크 레벨로는 못하겠지만은 왜냐면 이제 해안에는 뭐 SU2 그런 CP1 계산들이 있으니까 다만 이제 좀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 HMC 등등이 어떻게 심플래틱 지오메트리랑 연결되는지에 대한 좀 자료를 자료라도 혹시 귀뜸이라 먼저 링크 그에서 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요청이었어요. 네, 방금 디스코드에 올려놨으니까 보십시오. 아, 감사드립니다. 네, 그쪽 공부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그리고 계속 제가 오히려 모티베이션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리치플로우랑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생각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제가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인데 이게 보상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이 공부들 하실 때.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이 기하학적인 구조들을 가지고 재미를 보는 쪽으로 해서 거기서 엘리멘트하게 가십시오. 그럼 이게 트리비얼한 거가 아닌 선이 될 겁니다. 언어 배우거나 이런 건 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논문이 되는 선으로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걸 관심 갖는 거 잡아서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를 엘리멘트하게 보고 그래서 이런 거 안 됐구나 하고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애쓰면서 공부해 나가다 보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입니다. 다른 분들 또 일단 말씀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분들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이야기 남기도록 네, 다른 분들 재밌으면 되겠습니다. 저도 하나 그 여쭤볼 게, 그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 라디얼만 본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현재 조금 앤드류 클러터버? 그 논문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모듈러스 오브 콘벡시티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보면은, 어, 나블라, 나블라 V 곱하기 이제 어떤 디스턴, 일단은 그, 벡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점을 이제 0으로 두고 하면은 약간 좀 그렇게 라디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지금 보면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일단은 이게 네, 여러 가지가 저 계산한 노트를 제가 보긴 했는데 오늘 제가 오히려 설명해 드려야 되는 상황에 그 계산 단순히 디테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약간 이게 뭐고 약간 이게 어떻게 네네, 바뀔지 그 층위를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디테일 안 중요하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 두 가지 층위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가 그 원래 보시는 싱어 왕 야우야우 논문에서는 원디멘전 모델이 없어요. 네,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펑션을 네, 잡고 거기서 맥시멈 프린시플을 클레버하게 쓰면 파지티브 로우 바운드가 나올 때 물론 그 이제 해시안의 컨트롤은 알아야 되는 건 맞지만 로그 펄스 하기면 이제 해시안 컨트롤은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없다는 걸 뭔 말인지 알아들으실 텐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 지금 이걸 투 포인트 맥시멈 프린시플이라고 부르는 건데 투 포인트를 잡아서 거기서 이거를 연결하는 거를 가지고 이 투 포인트에 대해서 m 곱하기 m에서 맥시멈 프린시플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맥시멈 프린시플을 잘 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방법이 정확하게는 힐 이퀘이션을 가지고 쓰는 거에서 재미를 본 거고요. 근데 사실은 힐 이퀘 파라볼릭 어프로치가 핵심은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힐 이퀘이션 아니어도 되기는 해요. 일리프틱 어프로치라고 부를 수도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힐 이퀘이션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는 그 라인의 그 디테일들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걸로 맥시멈 프린시플에서 이 결이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파라볼릭 메소드랑 일리프틱 메소드가 좀 섞여 있어요. 실제 그 디테일에 그것 다 되게 중요하긴 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오히려 권하고 싶은 거는 그 이토 포뮬라 쪽의 계산들은 힐 이퀘이션 어프로치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그 공론문이죠. 거기서 스펙트럴 갭 에스티메이트를 힐 이퀘이션 입장에서 브라우니안 모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신다면 그까지 거기서 지금 충이가 투 포인트 맥시멈 프린시플, 그러니까 어프로치가 바뀌었다라는 거가 힐 이퀘이션을 가지고 그거를 공략하는 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맥시멈 프린시플을 그러니까 그 하모닉 타입도 맥시멈 프린시플 쓸 수가 있고 힐 이퀘이션 타입도 맥시멈 프린시플 쓸 수가 있는데 그 접근 중에 하나로 힐 이퀘이션 골랐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RN에서는 그게 최선이 운 좋게 됐을 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스피어에서는 안 돼요. 참고로 그 방법이. 그래서 스피어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안 되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 디테일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힐 이퀘이션에 대한 접근으로서 리플렉션 커플링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근할 때. 그러니까 힐 이퀘이션의 맥시멈 프린시플이 아니라 힐 이퀘이션의 그 맥시멈 프린시플을 리플렉션 커플링을 쓴 브라니안 모션을 기준으로 스펙트럴 갭을 적용한 그 아이언 퀘션 그힐 이퀘이션 가지고 어떻게 로우 바운드를 얻는지 그거를 감을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원래 오리지널 저 지금 이제 저 해시안 테스트 이제 세컨드 오더 테스트 쪽을 보시면 제가 이게 목적이었구나 좀 그런 직관에서 서시는 그 질문이셨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계속 뭐냐, 어, 뭐 이렇게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를 할 때 계속 뒤에 뭐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약간 그냥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RN에서 저 앤드류 클러터버그의 그 결과를 스피어로 확장하게 되면 인덱스 공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인덱스 공을 가지고 저 아규먼트 똑같이 할 때 특히나 저 슈레딩거 오퍼레이터가 이제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저 에디셔널 텀이 뭔 말인지 아셨어요? 에디셔널 텀이 지금 있으면 그냥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그리고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건데 설령 그 텀이 없다고 해도 그 임의의 컨벡스 도메인에서 안 돼요. 과정을 더 걸어야 돼요. 실제로 증명을 하는 중앙 계산에 이거 너무 의존되어지는 얘기가 제가 그냥 그래서 결과가 이제 저널 디퍼런스 시험에 제일 좋은데 실려 있는 그 이제 고법방의 결과가 에디셔널 리스트릭션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거를 파라볼릭 어프로치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거라 그거를 푸는 데서 일립틱 어프로치랑 섞여요. 그렇게 트리비얼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걸 푸는 그 중간 과정들이 그냥 논문을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잖아요. 몇 년 한 거고요. 그것도 그래서 여기서 커플링 메소드의 장점이 뭐냐면 마틴게일 메소드를 가지고 스토핑 타임을 가지고 그 파라볼릭 메소드의 맹점을 없앨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단순하게 커플링 메소드에서는 FT 팩이 2 곱하기 크시 T가 이제 그걸 나중에 익스펙테이션 매겨줄 때 나오는 텀들이 마틴게리얼 때문에 죽을 때 익스펙테이션 안에 집어넣는 게 0이라는 걸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스토핑 타임이 있어서 0이 되는데 스토핑 타임이 말 그대로 확률론적인 컨셉이라 오브젝트여서 그거를 없이 할 때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큼 핸들하는 게 문제다. 제가 지금 너무 지금 대충 전달하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힐 이퀘이션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에서 오히려 스토캐스틱 방법을 먼저 감을 잡고 보시면 도움이 된다 해서 그래서 제가 저 노트부터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걸 먼저 보시고 감을 네, 잡으려다 보면 뭔 말인지 좀 보인 그면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좀, 이제 오늘 했던 거에서 질문이 좀 있는데요. 어, 지금 이제 익스포넨셜 맵을 정의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로서 뭔가 로그맵 같은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글쎄요. 그러면은 뭐 보통 이제 익스포넨셜 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벡터 스페이스에서 플러스를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에 의해서 플러스를 하고 익스포넨셜 한 거를 역으로 이제 로그 웹에서는 뭔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역으로 로그를 간다고 한다면 뭔가 로컬하게는 좀 곱셈 같은 것도 정의를 할 수 있겠다.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전에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했는데 그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아주 훌륭한 지적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수학적 구조만 놓고 본다면 익스포네셜 맵이 로컬 디페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이 굉장히 트리키한 말인데,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글로벌 디페어가 보장이 되는 세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RN과 그 매니폴드의 구조를 등가로 우길 수 있는 그걸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우기겠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니폴드 자체가 벡터 공간이 아니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예요. 하이퍼블릭 스페이스는 그냥 볼이나 아웃퍼 플레이나 벡터 공간 아니잖아요. 근데 벡터 공간이랑 뒷배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퍼레이션이 매니폴드에 있다라고 해도 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실제로 뭔가 하는 연구들이 있느냐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어떤 푸앙카레의 어떤 이제 그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션을 정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실은 또 반대로 성립하죠. 방금 이제 로그맵 생각하셨으니까 그 어떤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리브라켓 같은 거를 다시 매니폴드 그럼 내리죠.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일반적으로 리그룹 리알제브라 아니라고 해도 던질 수 있는 여지들은 그냥 수학적 구조가 있으면 그걸 쓸 수 있냐라는 거는 맞는 질문이 맞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 맥락을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유의미해지는 거는 보통 맥락을 좀 섞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통계학의 맥락에서 어떻게 하냐면 통계학에서는 보통 하는 방식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통계학이나 확률의 중요한 정리가 중심극한 정리. 중심극한 정리의 결을 보시면 랜덤 베리어블을 잡을 때 랜덤 베리어블 다 그냥 가장 편의상 IID가 돼 있었고 그것들을 쭉 더한 다음에 그걸 적당히 나누는 거가 대충 어떤 업투 스케일링 컨스턴트에서 노말로 가는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게 그 예를 들어 R1이나 RN이었을 때는 더한다라는 게 부담이 없잖아요. 프로바빌리티 스페이스가 있고 XI들이 RN 밸류이면 더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매니폴드 위에서 스토캐스토로스를 진행을 시키면 더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SN 밸리드 브라우니언 모션 두 개가 있는데 그거 더하는 게 뭔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주 중심간 정리가 확률론이랑 통계에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자명한 센스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면 당장 저 X 그 표본 평균의 랜덤 변수라는 말부터가 꼬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꼬이는 말의 어떤 층위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그 카처민이라고 부르는데 다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다 있어요. 그 카처민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거를 그 아주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MLE를 가지고 하고요. MLE의 아그민을 가지고 말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평균이라는 거를 정의를 어떻게 다시 바꿔서 봐야 되느냐. 라고 해서 정의를 바꿔가지고 CLT들을 만들어요. 매니폴드 밸류들은 아무 문제가 없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거기서 실제로 로그맵을 써요. 통계적인 논문들을 보면 실제로 로그맵을 가지고 이 오퍼레이션이 되도록 왔다 갔다 하는 접근들을 하는데 저는 그런데 그 접근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있으니까 그 구조를 가지고 어떤 CLT 같은 것들을 증명을 실제로 한다. 어떤 보통 어심프틱 노말리티 이런 식으로 불러요. MLE를 가지고 만든 시퀀스의 디스트리뷰션상 노말로 수렴한다. 근데 수학적으로 오히려 이게 정확하게 보면 보통 어쩌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스테이트먼트 자체를 뭔 말인지 이해하는 것과 별로. 그래서 이런 익스포넨셜과 로그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쓰인다. 그래서 보통 카처민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어떤 이런 노말리티 같은 걸 보이는 데서 이제 통계 논문 같은 걸로 많이 쓰고 그 약간 이런 확률론이나 미분기화적으로 이렇게 어떤 뜻인지 좀 생각해 볼 만한 가치들은 좀 있기는 하고요. 이 정도로 한다할게요. 그래서 로그 같은 거를 가지고 카처민 같은 걸 정의한다. 이런 맥락은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익스포넨셜 맵 자체가 홀로몰픽이 아닌 것 때문에 제가 어떤 거를 몇 회전이 하다가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익스포넨셜 맵이 글로벌 디베이까지 다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들어오는 순간 뭘 해야 되는지 제가 몰라요. 사실 제가 이게 제 지도 교수랑 했던 되게 시리어스하게 했던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 그래서 이게 다 된다고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연산도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컴플렉스 스트럭처랑 호환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펀더멘탈 갭은 너무 좋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컨벡스 도메인을 세컨드 펀더멘탈 프롬 컨디션으로 정의하는 게 가능해가지고. 그래서 컨벡스 도메인인 SN 이게 정의가 잘 된단 말이에요. 바운더리에서 세컨드 펀더멘탈 사인 가지고 정의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컨벡시티나 이런 게 그 케일러 세팅에서는 좀 되게 이 맥락의 컨벡시티는 괜찮은데 또 다른 좀만 맥락을 바꾸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익스포넨셜과 로그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런 맥락들도 있을 수 있다. 자, 좀 그런 정도로만 이상한 답변을 좀 하고요. 네. 그 가령 이제 그 함수 해석학에서 민코스키 펑셔널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벡터 공간 구조를 쓰거든요. 그래서 매니폴드에서 그거를 그대로 쓰고 싶은데 잘 어떻게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근데 그러니까 무의미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여자 너무 사변이 깁니다. 네, 네, 뭐 일단 지금까지는 그 메인 스터디 할 때 항상 못 알아듣는 파트가 너무 비중이 커서 일단은 그냥 뭐 담아두자라는 기분으로 좀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리 노트도 주시고 하신 덕에 미리 공부하고 하니까 좀 훨씬 좀 재밌게 네, 들을 수가 있어서 좋았고요. 질문인데요. 아까 전에 복근호 포뮬러로 이제 오토노멀 프레임이랑 이 지오데식 그 노멀 프레임 노멀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연습할 수 있다고 하셨었는데, 근데 어, 지금 단계에서도 사실 예를 들어 익스포넨셜 맵 같은 걸 실제로 뭐 토로스에서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에 대한 감은 사실 아직 잘 안 오는데 노트에 봤을 때 논리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계산은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오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복근호 포뮬러로 말씀하신 걸 하면서 충족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부터 토러스로 좀 병행해서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질문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뭘 믿으셔야 되냐면, 지금 이 질문의 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질문의 결인데, 보통 제가 이 질문이 안 나와가지고, 너무 제가 원하는 질문은 이미 너무 와 있는 산인데, 보통 그게 제로여가지고 제가 엄청 답답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반론이고, 지금 저희가 이 노트에서 보고 있는 게, 실제로 우리가 공간의 이름을 들어보면 다 익스플리시하게 기술할 수 있다고 믿으셔도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래가지고, 그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걸 이제 봐야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납득하면서 넘어가는 그 층의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딱 그거에서 제가 되게 너무 좋아하는 질문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 익스포넨셜 맵을 S2에서 기술하시고요. 지오대 시간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정말로 뭔지 정확하게 하시고요. 이게 어떻게 공부하시길 바냐면 S2에서 익스포넨셜 맵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그리고 그 기술을 이해를 하면 SN으로 그대로 확장이 됩니다. 근데 학생 S2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SN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아마 거의 오토매틱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일단은 먼저 하시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익스포넨셜 맵을 적어도 이게 RN이 아니니까 스트레이트 라인이 아닌 예시를 갖고 계시는 상황이 되잖아요. 상황 자체가. 거기서 어떻게 가시면 좋겠냐면 저 지금 그 복근어를 포함해서 복근어는 리치가 나와야 돼서 그렇고요. 저기서 지금 제 노트에서 뭘 했냐면 아크랭스의 세컨드 베리에이션을 취해가지고 인덱스를 유도하는 걸 제가 해놨어요. 이 계산을 따라가셔야 돼요. 일반론으로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익스포넨셜 맵 이전에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는 거냐면 인덱스가 어디서 나오는 거를 이해해야 되냐면 아크랭스에서 세컨드 베리에이션을 나오는 거를 이해를 하면 그걸 어디다 적용할 거냐면 익스포넨셜 맵에다가 베리에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할 거거든요. 자코비 빌드 그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정리하면 순서가 SN의 익스포넨셜 맵, SN의 익스포넨셜 맵을 가지고 인덱스 폼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 계산에 노트에 다 있습니다. 그걸 계산을 그냥 단순히 그냥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CPN의 익스포넨셜 맵으로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간 과정에서 해배시면서 애를 쓰시고 토러스는요. 좀만 생각해 보시면 이미 답을 알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SN에서 근데 생각이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SN에서 CPN으로 그러니까 SN 2N 플러스 1에서 CPN으로 가는 걸 기술하려고 하면 이 인덱스 폼에 대한 이거를 그러니까 자코비 필드 반드시 써야 되거든요. 생각할 때. 그래서 먼저 그 유도를 먼저 그래서 보시고 따로 하지 마시고 먼저 아크랭스의 세컨드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인덱스 렘마가 나오는 거 인덱스 폼이 나오는 거 제가 해놨거든요. 그 계산을 아무 생각 없이 계산으로 하시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리고 그걸 디스커션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스피어의 지오대식을 CPN의 그러니까 스피어의 지오대식을 CPN의 지오대식으로 바꾸는 그 과정과 토로스의 지오대식 익스포넨셜 맵을 기술하는 그 방식이 사실은 똑같아요. 참고로 답을 말씀을 드리면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기하학적인 구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힌트는 토로스의 커베이처가 0이라는 것과 여기서 0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토로스의 커베이처가 0이라 섹셔널 커베이처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제로라는 것과 유클리드 공간의 섹셔널 커베이처나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0이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다른데 공간 두 개가.
예를 들어 R에는 컴팩트가 아니고 토러스는 컴팩트고 공간의 일단 정의 정확하게 해야 돼요. 어떤 토러스가 뭐 Rn을 S 그 G2n으로 쿼션트 시킨 뭐 나 S1 곱하기 S1 뭐 혹은 R2 쿼션트 G 뭐 G2 뭐 어떻게 보시는지 간에 그 이게 왜 커베이처가 왜 같지? 커베이처가 같은 걸 가지고 뭘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 층위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답은 뻔해요. 뻔해져요. 그 좀 여러 가지에서. 근데 그렇게까지 하시고 이제 보시면 찾아보시면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준에 플랫 토러스를 기준으로 익스포넨셜 맵을 먼저 생각해 보시라 이 뜻이긴 합니다. 그 방금 대답 주신 거에서 CPN으로 넘어가는 파트에서 사실 제가 예전부터 CPN 말씀하셨지만 CPN 쪽은 아직 아무런 모은 네. 게 없기는 한데요. 네. 그거는 그냥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도달하게 될까요? 아니면 좀 제가 따로 그거는 봐야 될 부분일까요? 세컨 그 아크랭스의 세컨드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인덱스가 나오는 과정에서 자코비 빌드 벡터 빌드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코비 벡터 빌드를 이해하신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거기까지 한 다음에 CPN에다 적용을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유도하는 네. 거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게 쉽냐면요. 내가 이거 이해했는지 아는 방식은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적어도 카메라를 켜신 세 분은 뭐가 되신 거 같냐면 매트릭을 주면 로컬 코디네이트 가지고 그 크리스페 심볼 매트릭 컴포넌트로 적고 그거 가지고 어떤 알려져 있는 포뮬러 어플라이를 하면 커베이지 컴포넌트 적을 수 있어서 섹션 커베이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건 오케이가 되시는 것 같아요. 하면 할 수 있겠다. 이 느낌이라는 거죠. 그 제가 이렇게 오더를 하는 거거든요. 그 계산 말고 섹션 커베이지 적어라. 값으로서. 이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건 자코비 필드 이퀘이션을 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지금 이 제가 지금 뭔 말인지 알아요. 이거 아신다는 게 제가 어떤 층위를 알고 있다고 인지한지 이해하시려고 생각하고 그거 쓰지 마시고 자코비 필드를 토대로 섹셔널 커베이처를 계산하는 거를 해보시라. 그러면 지금 한 거가 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되어야만 되는 라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계산을 바꾸라. 그럼 OD가 나온다. 세컨드 오더 OD가 나오고요. 그 OD의 결과로서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커플링 메소드 김택 선생님 배우시는 어제 그쪽은 아닙니다. 어차피.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거 하고 계시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거 알지만 잘 오셨고요. 혹시 남기 선생님 혹시 듣고 계시면 할 얘기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고요. 아, 네. 저는 저 노트를 못 봤었어가지고 사실 많은 부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 배워가는 거는 제가 그 익스포넨셜 맵이라는 거를 사실 업무상 봤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그러니까 유클리디언 공간을 생각하고 내리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를 그렇게 연결짓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예전에 로컬 맵 기술할 때는 뭔가 공면 위에 탄젠트 스페이스가 있다고 봤다면은 이번에는 그 익스포넨셜 맵으로부터 이제 그 반대 방향의 맵을 기술하는 거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유클리든 스페이스로부터 공면으로의 맵. 네, 그렇게 연결 짓는 거가 재밌었고, 그거 하나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어떤 텐션을 줄이시면 좋냐면 이게 어떤 이런 모든 얘기들을 다 따라잡겠다 그런 느낌 말고 그 못 따라잡으셔도 돼요. 아까 김영희 선생님 코멘트가 되게 소중한 코멘트인데 뭔 소리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는 좀 그런 좀 생기는 것 같다. 딱 이 정도 느낌이면 좋거든요. 그러다가 캘큘러스가 하다 보면 알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서 오히려 매주 부담이 안 가시고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계산 과제를 명확하게 세우고 막히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계산 과제가 명료한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만약에 계산 과제가 애매하시면 어떤 걸 하시면 좋냐면 복분호 포뮬러 유도해봐라. 이게 제일 좋아요. 제 개인의 생각. 이거 유도를 하려고 하면 이제 지금 이미 레포도 좀 많이 남아 있고요. 그 노트들도 있어서 이거 좀 같이 좀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가도 좋고요. 만약에 이게 진도를 따라잡는 점에서 다른 분들의 진도를 의미 있게 낮추고 싶으면 어떻게 건드리시면 되냐면요. 구체적인 세팅에서 보여달라. 라고 음. 하면 다 막힐 거거든요. 예를 들어 SU2에서 계산해달라. 그럼 예를 들어서 SU2에서 바이 인베리언트 매트릭을 먹이게 되면 X를 레비시비타 커넥션을 Y로 미분하게 되면 X랑 Y랑 리브라크를 취하는 거에 2분의 1 곱한 거랑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데? 라고 하면 다 다른 얘기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그 리치 커버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값으로서 구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시비를 거는 쪽으로 가시는 거 좋고 지금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스피어에서 계산들은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게 천진난만한 거 마냥
구체적으로 스피어에서 이거 캘큘러스 어떻게 하는지 보여달래. 혹은 내가 이걸 해보겠다. 근데 매주 혹은 어떤 지금 이 어떤 단위에서 내가 지금 어떤 거를 계산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진도를 따라가는 느낌 말고 어떤 건 해보실 거냐면 복근호 포뮬러 중요합니다. 이 미분기하 공부했다고 하면 복근호 포뮬러 알아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고 지오 대식이랑 자코비 필드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익스포넨셜 맵도 그쪽 라인이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다 미분 얘기예요. 적분은 뭐를 아셔야 되냐면 가우스 보넷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우스 공률이 이제 뭔지 다 대충 아신다고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이 가우스 공률을 공면 세팅해서 투폼으로 보고 디퍼런셜 투폼으로 보고 그걸 실제로 토러스나 S2에서 적분해가지고 정수가 나오는 거를 확인하는 센스에서 값으로 확인하십시오. 그거를 하는 방식으로 미분 형식이라는 게 왜 미분 형식 계산이 하는 건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해한 다음에 텐서 캘큘러스 할 때 벡터 필드랑 그 이제 미분 형식에다가 이 나블라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 하면 끝이에요. 사실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말씀하신 게 진짜 미분 적분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그거여서 그 나머지 분들은 다 이거 가지고 그 다 각자 뭔가 하고 있는 정도에서 이게 가다 보면 이게 가장 남을 거거든요. 어떤 티어리니 뭐니 이런 직관적으로 씹으리는 것보다 이렇게 배우는 게 이게 맞아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겠고 당분간은 저 노트들을 가지고 좀 어떤 디테일들을 좀 다루어 드리겠고 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제가 해드릴 건데 렉처로 하면 못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해보시라 약간 그런 거고 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 무리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계산들이 테서 캘큘러스가 적응이 되면 확률론을 좀 얘기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제 아직 3월 말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근데 미분기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이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게. 네, 오늘 얘기 주입니다.